NBA 오늘 시즌2 34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야호! 우리가 조촐하게 세 명이서 그렇죠. 방송을 또 진행하도록 네. 핵심 인재들만 모여서 일단은 없을 때 이렇게 일단 지난주 6명의 반토막 그러네요. 아쉽네요. 참. 다들 사는 게 바쁘네요. 그러네요. 네. 연이어서 그렇죠.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일단 주인장님. 온에어의 진실이요. 온에어의 더 트루스. 또 자화자찬이신가요? 주인장입니다. 진실만을 말하죠. 그렇죠. 그렇죠. 어쩜 그렇죠. 이렇게 진실스러운지. 그렇죠. 오늘 준비하신 건가요? 어제 준비하신 건가요? 모르겠어요. 뭔가 자꾸 앞에 다들 붙는데 하나 할까 말까 해야겠다. 하나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좋아요. 원래 할까 말까 고민할 때 하면 안 되는데 아니요, 잘하셨어요. 약간 좋았네요. 네. 자, 다음 가연님. 네, 아직 가야 할 때가 아닌 가연입니다. 아직 안 되죠? 준비했어? 아직 아니에요. 준비했어? 아직 가야 할 때가 준비했는데. 아닙니다. 아직 안 갑니다. 준비했네. 그렇죠. 네. 가야 할 때가 아니죠. 그렇죠. 네. 매주 늘어오네요. 저 지금 콧등에 땀나요, 지금. 야, 진짜 이거 준비하니? 아니, 준비 안 해요. 네. 근데 이 시간이 딱 그 자유롭게 뭔가를 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 그렇죠. 네, 저 그것 같아도 때문에-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몇 시죠? IT 타임. 그렇죠. 네. 정말 귀한 보이스인데. 그렇죠. 잘 보이스도 안 나오는데 그거로 그렇죠. 분량을 많이 찾아먹었죠. 네. 그렇죠. 자, 오늘 세 명이서 방송을 그렇죠. 하게 되는데 나머지 분들이 좀 바쁘셔서 그렇죠. 또 학도는 신혼여행을 갔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쨌든 뒷담화 그렇죠. 특집. 제가 자리를 안 비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든 나온다. 왜? 내가 비웠을 때 뒷담화는 무섭다. 그날은 특집 방송이죠. 1, 2, 3, 4부까지 이어져서. 네. 저번에 한번 늦을 못 올 뻔했죠. 네. 그때 이제 호수이님이 네. 장전을 했는데 네. 그렇죠. 네. 빵빠레 울렸는데 제가 중간에 오는 바람에 저한테 몇 개 콘티 줬어요. 네.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막 이래. 네. 자, 34회 방송 이제 댓글 소개부터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번 남았네요. 이번 주 방송도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댓글 소개를 하면서 저희가 네. 그 경기도 함께 약간 프리스타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 있게. 자, 첫 번째 댓글은 위긴스 친구들님, There can only be one 그 사진. 네, 그렇죠. 네, 굉장히 네. 합성이 잘 된 그 사진, 커리어 르브론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NBA 파이널에 대한 기대를 또 해주셨네요. 이게 원래 대부 영화에 나온 대사죠. 네, 대부 영화에 나온 대사를 NBA가 패러디를 해서. NBA가 패러디를 되게 오래전에 한번 하고 네. 그렇죠. 항상 이제 약간 스타들이 격돌할 때 되게 많이 쓰는 대부에서 또 따왔다고 하니까 대부도 트릴로지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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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거기도 그런 또 느낌. 그렇죠. 그런 영화에 느낌인데 근데 좀 놀라운 거는 사실 커리랑 르브론의 외모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니 이렇게 또 붙여놓으니까 이 커리 팬들에게 죽더라고. 죄송한데 좀 죽더라고. 괜찮네 믹스 괜찮네요. 예. 되게 어베이러블하네요. 난 전혀 다르게 생각했는데 Available. 데어 캔 네. 온리 비 원 사진을 쳐보면은 뭐 음. 과거에 이제 코비 듀란트, 뭐 코비 그렇죠. 아니면은 뭐 그렇죠. 코비하고 뭐 르브론 그렇죠.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르브론 헤어밴드한 데어 캔 온리 비 원 사진은 정말 못 봐줄 정도예요. 그렇죠. 남들은 헤어밴드가 없는 것이 정말 잘 붙는데 그렇죠. 혼자 헤어밴드를 해갖고 마이애미 때 정말 꼴보기 싫은 사진이 하나 있죠. 예. 전혀 딴 얘기인데 지금 막 이래. 오늘은 저는 네. 여러분의 편입니다. 저도 뭐 할 말 없네요. 네. 자, 다음 댓글은 스미스팡님. 커리의 7월 내한 소식을 네. 전해드렸습니다. 3대3에도 출전을 한다고 하네요. 3대3 경기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학살할 네. 예정인가 보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그 무한도전에도 출연한다는 게 네, 정확하게 네. 나왔고. 어제 갑자기 깜짝 뉴스로 그저께였나요? 그 MBC 예능 무한도전 출연 확정 네. 얘기를 나와서 온 한국이 또 들썩이. 네, 그리고 네이버 실시간 검색 1위로 네. 하필이면 또 스테판 커리라고 그래가지고 아. 호수인님이 그 와중에 또 빡쳤어요. 스테픈이랑 스테픈. 네. 나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살리네요. 아, 호수님이 단톡방에 이 새끼들은 일을 안 한다. 스테판이 뭐냐? 스테픈인데. 그렇죠. 푼! 막 이렇게 하고. 그거 맞아. 맞아. 근데 그 외래어 표기법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외래어 그렇죠. 표기법에 그러니까 국어 사전에 보면 두 개를 외래어법으로 초이스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 것과 통용되는 언어를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바디워시를 원래 실제 표준어는 보디워시예요. 네. 근데 보디워시라고 하면 사겠어요?
안 사겠죠. 그러니까 바디워시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랑 비슷하게 스테픈으로 하는데 스테판으로 표기를 저희 하죠. 방송은 스테픈으로. 네, 저희 방송은 호수님 혼나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역캔 온리 B1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스테픈. 아무튼 7월에 내한을 하는데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네. 뭐 스테픈 커리는 사실은 뭐 NBA 대표하는 또 슈퍼스타인데 특히 저는 그래요. 다른 선수들보다 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녀노소 다 좋아할 수 있는 엄청난 그쵸?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국내 NBA의 붐을 좀 다시 한번 조금이나마 더 훨씬 더 일으켜주면 어떨까. 네, 행사를 통해서. 그러려면 이기고 와야 되는데. 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넘어가죠. 이렇게 배우니까. 나중에 이게. 이 슈퍼스타가 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특히 또 우리나라 잘 나가는 예능에서 나오고 그렇죠. NBA 붐이 좀 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재밌었던 게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게시판에서 네.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NBA 운영하는 게시판에서 막 찬반 논란이 좀 있었던 게 좀 웃겼어요. 그러니까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랑 과연 NBA 슈퍼스타들이랑 맞는 건가? 뭐 예전에 뭐 앙리 선수도 그랬고 뭐 어쨌든 뭐 하여튼 그 좀 주말에 이슈였던 것 같아요. 무한도전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바라보시는 건 약간 매니아적일 수 있고 네, 이거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일본 예능 프로 얼마나 꽃 같은 게 많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찰스 바클리하고 마이클 조던이 나간 적이 있어요. 그렇죠. 9개 골대 공 넣기. 그렇죠. 진짜 골 때립니다. 근데 네. 그걸 또 조던은 해요. 그렇죠. 바클리 못 넣는데 그렇죠. 조던이 슛 하나 남겨놓고 갑자기 위닝샷으로 4개를 연달아 넣어가고 결국에는 메이드합니다. 그렇죠. 이 형은 너무한 형이야. 그렇죠. 네. 그런데도 나가는데 뭐 그래. 커리가 무도 정도면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는데 거지. 실제로 그 메시도 그 로버트 골키퍼랑 해가지고 졌잖아요. 심지어 얜 졌어. 뭐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물공이 낫지 않나. 네. 물공이 낫지. 그렇죠. 네. 이왕이면 맥기도 좀 데려오지. 재미를 추구하게 돼. 몇 개 잘하던데요? 그렇죠. 네, 아무튼 슈퍼스타가 오는 소식 굉장히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예. 자, 다음 댓글은 조서방국 있잖아님. 업로드를 기다리다 사망하는 회원의 글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조서방국 감사드립니다. 기자단님은 감사합니다.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네. 다음 댓글은 가야인카와이스 고이님. The winner takes it all. 요즘 아주 신나셨겠어요. 카와이스 고이님. 저한테 힘을 주시면서 힘을 빼가지고. 그렇죠. 줬다 뺐다. 근데 이게 약간 저는 이제 주인장으로서 보기에 이제 가엔카와이 스고이님의 댓글을 제가 이게 언제까지 웃으면서 읽어드릴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웃으면서 댓글을 읽어드릴 수 계속 있었으면 하는 저희 또 방송 바람이 있습니다. 네, 또 듣고서 남기시는 거겠죠? 저희 또 굉장히 애청자시니까. 저희 다운로드 수를 올려주시면서 댓글 남기시는 거라고 믿고 있죠. 제가 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지. 자, 다음 댓글은 위긴스 친구들님. Where 학도 해픈스. 학도 해픈스. 학도 is back. 학도님 너무 반갑네요라고. 네.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에서 좀 늦어갖고. 찾더라고요. 어디 갔냐고. 가장 재밌었던 건 이번 결혼식 때 사회를 자유님이 보셨는데 저 밖에서 듣다가 댓글 소개한 줄 알았어요. 진짜. 다음 댓글은요 이러는데 신랑 입장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도 오늘 녹음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여기서 연습하고 저기서 푸는구나. 다음 댓글은요. 진짜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진지하게 프로 방송인인 줄 알고 진지하게 갑자기 학도 가서 온 에어 네, 많이 절었는데 좀 끝나고 나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아니 잘하셨어요. 그날 입은 거 멋있던데요? 그죠. 그죠. 자, 다음 댓글입니다. 커리는 오뚜기 3분 커리님 첫 그렇죠. 댓글이십니다. 네. 저희 방송을 3월 초에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커리의 골수팬인데 이유가 고등학교 때 1년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유학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원래 레이커스 팬이셨는데 워리어스의 경기를 매일 보다 보니까 팬이 됐다고. 당시가 2009년쯤인데 NCAA를 통해 커리를 또 알게 됐고 골스에 오게 되어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한국에서도 레이커스 워리어스의 경기는 꾸준히 챙겨보고 있고 커리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커리가 들어오기 일주일 전에 출국을 하신다고. 이건 마치 호수이님의 월드컵과의 관계가 비슷하죠. 누가 오든 간에 어떻게든 봐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계셨는데 그게 또 하필 커리인데. 그렇죠. 네, 아무튼 슬픈 마음에 하소연 같은 글을 올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커리를 내한하는 걸 보는 것보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경기 한 경기를 보시는 게 그렇죠. 훨씬 낫죠. 직관하시는 게 네, 훨씬 낫죠. 근데 네. 이분은 제가 볼 때 시점적으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이제 챔피언 팀으로 이제 도약하려는 리빌딩 후에 정말 제대로 된 타이밍에 보셔서 지금의 딱 결과까지 그쵸. 보신 것 같아서 음. 사실은 정말 더 운 좋아하실 수 좋은 있죠. 팬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타이밍상. 그래서 너무 같은. 근데 안타깝게 커리를 못 보시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네. 골수의 급상승 시기를 그렇죠. 같이 한 거죠. 네, 같이 네. 어떻게 유망주 보면은 때부터 알고 그렇죠. 지냈으니까. 같이 빌드업하시고 음. 그때 NCAA 통해서 보셨으면 또 데이비스 대학 나왔잖아요. 커리가. 그쵸. 그래서 네. 서부에서 또 자주 중계가 됐을 텐데 어쨌든 그때 좀 부럽네요. 센세이션 하는 경기를 한두 경기 했죠. 르브론 그렇죠. 찾아가서 봤죠. 르브론이 또 어. 내가 미래의 적이 될지 모르고 그렇게 박수를 치고 웃더니 네. 오늘도 박수를 치고 있었죠. 야지 먹었죠. 네. 네. 아무튼 골스가 파이널 우승하길 희망하신다고 네. 합니다. 네. 네. 얼마 남지 않았네요. 가야 될 때가 아직 아닙니다. 네. 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아 그렇죠. 네. 저는 가야 할 때가 아닙니다. 네. 네. 아직은. 네. 네. 자, 다음 댓글은 기탄국어님. 버스에서 노아를 들으시다가 첫 번째 댓글의 영광으로 선물을 주신다는 소식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네. 메일로 연락을 혹시 네, 하셨나요? 제가 연락을 드렸고요. 네. 저랑 메일을 이제 한 두 번 한 번 주고 받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이번 주 방송에는 제가 메일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방송에 소개를 못 해드리겠네요. 하지만 다음 주 방송쯤에 소개를 드릴 수 있게 좀 조치를 제가 해도록 하는 네. 걸로 네. 이분과 기탄국어님과 은밀하게 대화했습니다. 그렇죠. 야. 아, 제가 매일 매시는 술 먹고 해갖고. 어쨌든 기탄국어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댓글은 토크박스 가네님. 학도님 신혼여행 축하드립니다. 학도 결혼 소식을 저희가 또 저번 주에 전해드렸고. 프로업 시작되는 파이널에서 골스가 클브를 상대로 스윕을 할 거라 예상했었는데 레너드 와톰의 부상을 보면서 다른 변수가 생길 것 같아 감히 예측을 못하시겠다고 합니다. 트리스탄 탐슨과 어빙의 활약 그리고 부상이 파이널의 변수가 될 것이다 네. 라고도 예상을 네. 미리 그렇죠. 해주셨죠. 네. 그 변수보단 상수들이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다음 댓글. 네. 트탐이 누구예요? 누굴 얘기하시는 거지 지금? 네. 커리보다 키 작은 아이인가? 네. 리바운드를 못해서. 네. 자, 다음 댓글. 다시 산으로 올라가야 되겠어요. 네. 개구리 잡아먹으러. 네, 아시죠? 그거. 가시죠. 다음 댓글은 카일 싱글러님 10,000원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학도가 돌아온 그 방송을 들으시고 후원에 아직 어색하신 학도님을 위해 후원 들어갑니다. 학도님과 그 외 5인 학도님과 아이들. 그렇죠, 학도님과 아이들. 네. 그렇죠. 아니 좀 해드려야죠. 뭐.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이 정도 해드려야죠. 뭐. 네, 그렇죠. 그럼요.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뭐 이 정도면 학도 축의금입니다. 이거는 축의금이네. 빼요. 이건 축의금이야. 이 정도는 축의금이야.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내드려요. 네. 자, 다음 댓글은 불꽃남자 어빙님 NBA 2K18 그 게임이죠. 그렇죠. 네, 네. 게임 표준 모델로 카이리 어빙이 그렇죠. 된 그 사진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그 사진이 이거는 약간 그 백슛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그 약간 리버스에 네. 스핀 주는 특유의 시그니처 무브죠. 네. 네. 반드시 이번에 게임을 사겠다고 하시네요. 네. 아 근데 이거 NBA 게임마다 이 표지 모델이 주는 이제 한때는 저주라고 있어가지고 이게 선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마치 그 우리나라 연예대상 받는 것처럼 KBS 연예대. 네, 뭐 그쵸. 완전히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발표 후에 지금 어빙이 지금 리버스 됐어요. 지금 완전히 블랙 지저스 왔다가 지금 미치겠네요. 네. 그 유명한 걸로 표지 모델로 옛날에 그 대학농구 게임을 그 그렉 오든하고 듀란트가 같이 했거든요. 오든이 그렇죠. 확 내려갔죠. 그렇죠. 네. 그냥 정말 놀란 사실은 그렉 오든과 커리가 동갑이라는 거. 그렇죠. 정말 이게 세상이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는 그 선수가 굉장히 그 작은 선수. 여든이죠. 그렇죠. 얼굴이 네. 여든이에요. 그래 네. 여든이에요. 근데 정신과 시간의 방을 몇 번 네. 갔다 온. 네. 그렇죠. 그런. 정말 세월을 얼굴로 맞은. 그렇죠. 사람이죠. 네. 근심이 많은 얼굴이에요. 그렇죠. 마음이 어려워요. 네, 자 다음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야수장이님 파이널 9시간 전 TNT 패널들 4명의 예상은 골스와 클브 각각 2대2로 갈린 그 사진을 맞췄죠, 언론이라서. 보여줬습니다. 가연님 어웨이 1승 이상이 들어맞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틀렸죠. 라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학도님의 결혼을 축하드린다고 또 가야이님 늦지 마시라고 택시비 전해드린다면서 감사합니다. 2만 원으로
이 정도면 거의 한 2달 택시비죠. 그렇죠. 사실 저 개인적으로 좀 저랑 가까웠는데 제가 맨날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실 이건 좀 농담이고 날 더운데 시원한 커피 한 잔씩들 사드시라고 보태주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가야님이 오늘 커피를 쏘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항상 서울이죠. 네, 거의 매일. 커피원계에서는 거의 페널티 킥이죠. 가까워서 맨날 늦어서 페널티를 맨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NBA 파이널 1차전 네. 관련 소식을 좀 그쵸. 댓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경기 전에 댓글이 좀 있었습니다. 위긴스 친구들님이 NBA 파이널 1차전 해설을 조현일, 김명정, JYP가 한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셨고. JYP 내가 아는 JYP? 네, JYP? 그렇죠. JYP. 네. 그렇죠. 그다음에 스미스팡님은 알류레리라고 하시면서 집에서 TV로 시청하시는 인증샷을 또 그쵸. 올려주셨습니다. 네. 토종 해적왕님은 두근두근 한다고 명경기가 나오길 기대하시면서 또 인증샷을 올려주셨고요. 스나미나님은 굉장히 웃겼는데 근무 중 시청이 불가하여 어제 갔어야 할 은행을 오늘로 미뤄서 현재 은행에서 보고 있어요. 대기호 인원이 한 12명인데 여기 그때 행복하죠. 이른 점심을 먹어야겠습니다. 라고. 저희 지인들 중에서는 엘리베이터를 너무 빨리 나가다가 네. 걸렸다는 소리. 네. 그날따라 우리나라 외근이 그렇게 많아요. 다들 핸드폰 끼고 나갔죠. 네. 화장실 갔다가 화장실 그렇게 10,000원이라고. 안 나오려고. 네. 안 꽉 차 있어서. 나온다면. 일사로 이사로 다 10,000원이라고. 그쵸. 아무튼 NBA 그 파이널에 대한 사람들 기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뭐 결과를 말하기 전에 요때 타이밍만 말하면 사실은 저도 되게 같은 긴장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그 아유레디가 정말 딱 맞다시피 저희가 오리지지 않았습니까? 다 키면서 그 딱 나올 때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그 두근거림. 예. 그리고 그렇죠. 1쿼터 초반에 서로 긴장한 모습. 이거구나. 맞습니다. 네, 거기까지였죠. 많이 두근거리면 그 얼굴에서 심장 뛰는 게 느껴지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정말 그렇죠. 예. 자, 다음 댓글들은 NBA 파이널 1차전 경기 네. 감상평입니다. 네. 토종해적왕님께서 1쿼터 초 박빙이네요. 클블의 초반 인사이드 공략, 그 다음에 듀란트의 폭격, 커리의 1쿼터 후반 지배까지. 파이널다운 양팀의 경기력이다. 네, 그렇죠. 재밌었죠. 그렇죠. 1쿼터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1쿼터 때 클블의 에너지는 나쁘지 않았다. 그렇죠. 그리고 첫 3번의 포지션을 3점으로 지내가면서 괜찮구나. 네. 그렇죠. 네, 장기가 살아나는구나. 그랬었었죠. 네. 다음 댓글은 조소방고 기자님. 네. 듀란트는 도핑 테스트가 아니라 일단 사람인지 기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죠. 수비가 불가능하다. 듀란트 자리에 반스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고 그리고 듀란트 칭찬을 2연패죠. 네, 그렇죠. 수비왕은 그린이 아니고 탐슨이다. 탐슨의 수비력도 정말 빛을 발했죠. 1차전은 탐슨의 수비가 사실은 진짜 정말 많이 돋보였던. 그렇죠. 탐슨 앞에서 10개 이상 슛을 한 개밖에 성공했죠. 그날 클리브랜드가 12개를 12개 슛을 탐슨 앞에서 해서 이제 하나 성공을 했죠. 하나 성공. 네, 그만큼 엄청난 수비력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탐슨이 보였던 뭐 스텝뿐만 아니라 에너지, 손을 끊임없이 뻗어대는 그 에너지를 보면서 초반에 그 너브를 매치업하면서 손을 뻗어대는 모습을 보면서 탐슨은 수비로 각오를 했구나. 네, 그렇죠. 지금 내가 약간 지금 슬럼프 아닌 슬럼프 밸런스를 약간 못 맞춘 상황에서 수비로 이걸 해결하려고 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토크박스 가네님은 클블의 경기력에 비해 점수차가 별로 나지 않는 경기다. 클블 팬분들은 해볼 만하다고 느끼실 것 같다라고 감상평을 남겨주셨고, 스미스팡님은 클블의 많은 턴오버가 참 아쉽다. 골스가 준비가 잘 된 것 같고 역시 듀란트 너무 화가 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될까봐 이적했을 때 화가 났는데 그쵸? 정말 그거를 실제로 보니까 더 화가 난다고. 그렇죠. 클블의 골밑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가야이님 힘내세요까지. 그럼요. 저는 아직 전혀 미동이 안 돼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봤지만 제가 늘 진짜 힘들면 힘들다 하는데 저는 전혀 미동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의견 안 들어요? 네. 농담이고 일단 댓글 보고 어떻게 받아줄지 모르겠어요. 되게 약간 미친 사람. 저 괜찮아요. 막 이러는데 왜 이렇게 되게 짠하지? 클블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아무 상관없는데
막 이렇게 엄청난 위로를 또 카톡 받았어요. 평소 연락 좀 해 이것들아. 네, 나보고 괜찮냐면서. 네. 아니 그 반포대교 마포대교 지나가면서 나한테 왜 물어봐? 혹시 이쪽 오지 말라고. 이 사람들은 나를 무슨 네, 그런 문자를 몇 개 받았어요. 네, 다음 댓글은 스택장커리님이 1차전 너무 재밌네요. 주랭이 멱살 캐리 탐슨 수비까지 최고입니다. 야수장이님은 아직 1차전이다. 르브론이 만회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겠죠? 라고. 듀란트가 2012년도 파이널 경기를 다시 보고 전의를 불태우고 온 것 아닌지.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확실히 뭔가 좀 집중력이 남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확실히 진짜 이제 슈퍼스타다운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다음 댓글은 제플리카님. 듀란트, 탐슨, 커리, 그린. 탐슨은 걱정이 없다. 공격에서 이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골스 수비력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네. 특히 아들에게 하이라이트 보여줄 시간이 기대된다고 하셨습니다. 뭐 그쵸. 대승을 거뒀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즐기셔야죠. 크와야인 레어드님께서는 1차전이지만 팀 전체 전력상 골수가 우세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경기였다. 그렇죠. 특히 듀란트가 무서운 왕거미 한 마리가 코트를 젓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다. 뭐 잠깐 1차전은 좀 정리하고 한번 가볼까요? 네. 뭐 더 있으신가요? 1차전 댓글이? 네, 계속 있죠. 아, 있으세요? 네. 마저 하고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가야인 카와이스고이님은 가야인님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불꽃남자 어빙님은 괜찮다. 아직 르브론의 결승 1차전 승률은 원래 1할 때다. 맞죠? 네. 맥도날드 화장실 안에서 처음 만난 흑인분과 서로 간의 클불 웃음을 확신하면서 여졌기에 반드시 클불 웃음할 뉴욕 것이다. 가셨죠. 뉴욕 뉴욕이십니다. 가셨죠. 네. 여신 박누리쌍님은 골스팬 입장에서 신나는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야이님이 우울해하고 계신 모습이 자꾸 거려서 마냥 기뻐하지 못하셨다고. 감사합니다. 이런 또 위로의 댓글은 또 감사합니다. 그럼 괜찮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이제 듀란트의 팬분이신데 듀란트 팬으로서는 듀란트가 원했던 유기적으로 공이 도는 이타적인 패스 게임을 하며 즐기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고. 여기까지가 그 1차전 관련 댓글입니다. 뭐 사실은 가야님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르브론의 우승했던 기록을 보면 1차전에 이긴 적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12년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파이널에서도 1차전 졌습니다. 그리고 14년도 샌안토니오와 4대3 승리를 거둘 때도 1차전을 졌습니다. 작년에도 졌습니다. 아니 실제로 한 번밖에 못 이겼어요. 네. 댈러스랑 할 때. 사실 1차전 때에 그 꿈을 꿨다는 가야님의 어쨌든 속설은 그렇죠. 낭설이었죠. 아니죠. 그냥 희망사항이었죠. 제가 희망사항을 얘기한 거죠.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면 르브론은 사실 1차전에서 뭐 승률이 약한 건 맞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날 경기는 턴오버가 아니었나? 그렇죠. 20개의 턴오버를 21점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르브론도 뭐 포스트 인터뷰에서 그 점을 정확하게 찝어주면서 그것만 빼고 하면은 사실 3쿼터까지 버틸 수도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르브론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뭐 제가 사실은 뭐 더 당당한 이유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랑 3년째 붙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진짜 상대방 입장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나름 3년이면 거기에 대해서 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골스는 이 정도 전력을 늘 유지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는 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랑 파이널 붙을 때마다 세 번째 붙지만 이 정도의 그 파워풀한 퍼포먼스는 이미 예상을 했었고 클리브랜드에 저는 당연히 우승을 점치죠. 그래서 팬으로서는 하지만 이 정도의 그 엄청난 그 뭐랄까 그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는 뭐 예측을 했었는데 사실은 저는 저만 특이한지 몰랐는데 저는 크게 인상적이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가 졌지만 왜냐면은 이제 사실은 그 작년도 1차전을 보면 커리가 11점 넣고 탐슨이 9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20점 넣은 거예요. 그때 이제 스플래시 브로 그 디오라고 하는 그 친구들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실 리빙스턴이 20점 정도 넣고 이제 그 벤치에서 이거달뿐만 아니라 많은 벤치 자원들이 그 점수를 메꿔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르브론 제임스랑 커리가 카이리 어빙도 못한 날은 아니었어요. 1차전이. 그런데 사실은 1차전 작년에 졌거든요. 2차전도 마찬가지로 스플래시 디오가 30점 가까이 넣었을 거예요. 스플래시 브라더스죠. 스플래시 브라더스가. 근데 사실 그때는 드레이먼드 그린이 28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사실은 메인 공격이 아니더라도 벤치 자원을 통해서 늘 30, 40점 이상의 어떤 폭발적을
기본적인 어떤 득점과 수비를 해주는 팀인데 시스템도 워낙 잘 돼 있고 그 역할을 사실은 많이 이제 뎁스가 약해지는 그 부분을 듀란트가 온 거죠. 그러니까 3명분을 1명이 했기 때문에 너무나 주목받아가지고 마치 지금 듀란트가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제가 클리브랜드의 상대방 입장에서 느낄 때는 3년 정도의 그 느낌 비슷해요. 저는 제 생각이 달라요. 느낌은. 네. 저는 생각이 다른 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두 팀이 스몰볼로 붙었을 때 그래도 그 경기장 내에서 가장 크고 강한 사람은 르브론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의 두 팀이 스몰볼로 붙었거나 빠른 농구 구사하는 매치업 붙었을 때 코트에서 제일 큰 사람은 듀란트인 거죠. 듀란트를 약간 핸들링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드레이먼드 그린이나 벤치는 한 경기 한 경기 터진 다음에 그 다음 경기 안 터질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클리브랜드 터질 수 있는데 듀란트의 지금 해결책이 마땅히 안 보이는 게 되게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1차전만 보면 저는 사실은 전반전만 해도 클불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벤치에서의 케미가 너무 없더라고요. 클리브랜드가 모을 때를 모았는데 르브론이 잠깐 휴식할 때에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게 보이는 게 뭐 거기서 뭔가 활약을 뭐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달라는 건 그것까지는 안 바라겠지만 그 벤치 타임이 됐을 때 골스 에너지 레벨은 그래도 맥기라던가 단짝 맥기라던가 이거달라라던가 뭐 데비 웨스트라던가 이런 쪽에 좀 보여주는데 사실은 지금 클블 벤치에서 보여주는 게 거의 없다라는 게 그런 부분에서는 뭐 가연님 말씀이랑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더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사실 벤치 자원을 뭐 욕하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작년도를 보더라도 2대0으로 리드를 당하고 있었던 그쵸. 두 경기 모두 다 지금 현재랑 비슷한데 듀란트 이펙트 때문에 사실은 뭔가 마치 작년과 같은 레벨에서 듀란트가 들어온 것처럼 보여서 클리브랜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같은 상대방 입장에서 똑같은 얘기죠. 3년째 경험했을 때는 비슷한 레벨의 지금 압박감을 받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당연한 뭐 우리 주인장님 말씀도 100% 동의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안 한 게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중요한 건 업그레이드는 게 수비다라는 거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1차전만 보면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어쨌든 들어올 때 킥아웃을 아이솔레이션을 기반한 킥아웃을 상당히 메인 공격 옵션으로 그렇죠. 클리브랜드 갖고 있는데 그렇죠. 내줘. 근데 빼주려고 봤더니 안에는 예를 들면은 뭐 자자파 줄리아나 아니면은 맥기 같이 사이즈 부담되는 선수가 약간 프로텍트를 해줘요. 그 정도만 해줘. 그러면 킥아웃을 주려고 딱 봤더니 다 붙어 있어. 킥아웃 주는 골든스테이트. 르브론이 1차전 때 턴오버는 8, 9개 했습니다. 그 이유는 8개. 네. 르브론이 그렇게 하는 선수가 아니죠. 그 이유는 사실 그 수비 전술 당황하지 않았었나. 전술에 막히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반대로 에너지가 올라와야 되는 상황에서 듀란트가 진짜 하프코트하고 원드리블하고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원드리블 했는데 사이드에 컬이랑 탐슨이 퍼져지면 사실은 어떻게 이거를 핸들링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반대로 뭐 어쨌든 여기까지. 네, 아니 저는 솔직히 동의하면서도 작년에도 2차전 때 르브론 제임스가 턴오버 7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좀 부분을 사실 듀란트 이펙트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클리브랜드는 뭐 어떻게 보면 자신만만한 얘기지만 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달라가 지금 현재 굉장히 폼이 떨어지고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 저는 첫 번째 붙었을 때랑 작년 붙었을 때 이거달라는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클레이 탐슨이 사실 어빙보다는 르브론에 붙어서 수비를 해주는데 그때도 사실은 르브론이 닭돌 흔히 무조건 돌파하거나 이제 포스트업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드레이먼드 그린 상대로. 그러니까 지금 르브론의 사실은 차단된 게 아니라 제 개인 생각엔 첫 번째 시리즈나 두 번째 시리즈 다 똑같은 양상이에요. 르브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각을 갖고 있어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그렇죠. 다만 지금 듀란트가 좀 효율적으로 맡고 있다 뿐인데 그래서 무조건 져놓고 제가 자신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좀 더 클리브랜드가 사실은 작년보다 사실은 골든스테이트의 듀란트 온 것만큼 작년보다 클리브랜드도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네. 근데 업그레이드 분이 활약을 못해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더 남아있는 것 같고 사실은 카이리 어빙이 클레이 탐슨이 막았을 때 그 효율은 분명하게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숙제는 그 두 부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트리스탄 탐슨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루즈볼 상황에서의 그 좀 더 효율적인 리바운드나 그 다음에 이제 특히 J.R. 스미스 오늘 무득점이었는데 J.R. 스미스의 1차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2차전인데 1차전은 사실 뭐 잘하지 못했는데 작년도 이제 4차전 이후에 보여줬던 그런 활약들을 저희는 좀
전 늘 익숙합니다. 기대하기 근데 때문에. 지금 가야님이 말한 거랑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 J.R. 스미스 같은 경우에 1차전 때 수비에 치중한 나머지 슛을 안 썼어요. 어템트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것도 문제였던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업그레이드 분의 그 분리우는 뭐 데런 윌리엄스라던가 뭐 카이코버라던가 그런 선수들이 사실은 막말로 똥 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해결책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팀이 계속 스타팅 라인에 뛸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한 대로 어빙은 클레이 탐슨에 막혀있고 캔슬아웃이 된단 말이에요. 러브는 드레이먼드 그냥 캔슬아웃 된다고 하고 르브론 듀란트랑 캔슬아웃 때 커리의 폭발력이나 나머지 벤치에서의 득점력을 클브랜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게 JR이든 JR의 가끔의 접신이든 뭐가 한번 터져줘야 에너지 레벨이 안 떨어져 다시 스타팅 라인업에 한번 해보겠다라는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3쿼터에 무너져버리는 현상들이 두 경기 모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도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솔직히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이랑 지금 상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마 이거 들으시는 애청자분들, 청취자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 쟤는 그럼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져놓고 그렇게.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1차전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클리브랜드가 더 각성해 있다. 왜? 허슬 스탯이죠. 약간 루즈볼을 누가 더 많이, 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건 열정이라고 본다면, 루즈볼을 가져간 개수가, 골든스테이트 월에서 22개를 가져갈 때, 골든스테이트 월에서 22개 가져갈 때, 클리브랜드 6개 가져왔어요. 운일 수 있죠. 디플레이션 잘못 나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보기엔 너무나 확연한 차이기 때문에, 세컨 찬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득점의 기회, 1차전 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몇 개 슛 쐈는지 아십니까? 106개 쐈습니다. 100개를 넘게 슛 쏜다는 게 그리고 지는 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약간 클리브랜드는 오히려 말씀하신 트레이슨 탐슨이 약간 더 블로킹 해줘야 되는 거를 1차전 때 확실하게 더 근데 느끼지 않았나? 저는 1차전도 잡으면 또 잡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거는 무조건 살리지 르브론 못했지. 제임스가 인터뷰 때 얘기한 턴오버라고 하기도 물론 당연히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거는 사실은 이따 2차전 때 얘기하겠지만 뭐 그거보단 사실은 에너지 레벨에서 많이 좀 그 순간에 이겨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의 체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뭐 똑같은 얘기지만 르브론 제임스가 사실은 공을 뿌려주지 못했을 때도 여러 가지 부분의 세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자원들이 좀 생산성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받쳐주지 못했다. 일단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할까요? 네. 좀만 보태면은 사실은 그 가연이 말했던 것처럼 모멘텀이 있었던 이유가 클레이 탐슨이 16개 쏴서 1개 넣고 드레이먼드 그린 12개 쏘고 거의 한두 개 넣고 그렇죠. 그런 시점이 몇 번이나 오겠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분명 찬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약간 그 못 살린 게 크지 않았나. 1차전은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가야이님이 작년에 그런 어떤 역전승이 있어서 그런지 여유가 있죠. 여유가 굉장히 있으십니다. 아니면 저는 작년에 너무 또렷이 기억하기 때문에 2차전 끝나고 3차전 끝나고 모든 기분들이 다 기억나요. 작년도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작년에 우승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다행이다. 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아무튼 골스의 완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완승으로 또 1차전이 끝이 났죠. 네. 자, 다음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스미스팡님, 지미 버틀러 소식을 또 보내주셨네요. 네. 레이커스행에 대해서 시카고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카고에 남고 싶다라는 그쵸?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 미국 토크쇼에 나와서 그 향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버틀러가 사실 좀 멋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시카고 불스 뭐 우선은 다른 팀에 대한 생각이 없고 시카고 불스가 나한테 30위로 들어왔네요. 네. 30번째 픽을 나에게 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보답하고 싶다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는데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버틀러는 험플이죠. 네, 그렇죠. 험플이죠. 서운할 만도 한데. 그러니까 다 버틀러를 좋아하는데 시카고 프런트십만 버틀러를 싫어해요. 혼나야 돼요. 이상하죠. 정답이 있네요. 시카고 프런트 이 자식들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스미스팡님이 한번 더 날리셨어요. 혼냈죠. 네. 자, 다음 댓글은 갤러그 S8 남물을 끼는님. 주인장님의 리버스 1차전 재미없게 절대 가비진 하지 마라. 이건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이거 확실해야 돼요. 제가 예언과 희망사항은 다른데
이거는 정말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제 농구 팬으로서. 네. 클블의 4승 2패. 이건 아직 모르는 일이고. 네. 가야이님의 1차전 역전승 이것도 시나리오도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희망사항이었지. 저희가 예언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뭐 사실은 역전승이 왔었어요. 그 모멘텀을 살려줬어야 되는데 이게 원하는 대로 다 기도응답이 안 되네요. 근데 사실 점수차에 비하면은 저는 텐션이 있어서 재밌었어요. 네. 점수차에 비해서 상당히 1쿼터 잘했었어요. 텐션이 있어서 좋았어요. 구 조던 현 르브론 팬으로서 예상하시기를 이번 파이널 포함해서 우승 1회, 준우승 1를 각각 더해 총 파이널 4회 우승, 준우승 5회로 르브론이 커리를 마칠 것 같다. 이번 파이널 우승을 예상하셨네. 이번 파이널은 우승을 하고. 오. 이제 조던의 한때 보낸 45번가 연관을 지어서. 좋네요. 네,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르브론이 6,000점, 마의 6,000점. 그렇죠. 파이널 플레이오프 그렇죠. 득점 통산. 6,000점을 넘었죠. 그렇죠. 마의 6,000점. 정말 유일한 꾸준하긴 해요. 지금 현재 그렇죠. 네, 유일한 6,000점 이상 플레이오프 누적 득점. 앞으로 더 득점을 하면 할수록 좀 더 쌓아지고 그쵸. 높아지는 그렇죠. 거죠. 네. 야, 근데 진짜 르브론을 인정하는 게 오늘 뭐 미국 방송에서 폴 피어스 약간 르브론을 약간의 디스라는 식으로 얘기했더니 바로 그 1011러스가 다 달아. 르브론이 짱이긴 하다. 이러긴 하더라. 그 입 다물어라 폴 피어스. 방송이다. 진실이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아니다 했더니 갑자기 이거 진실 주스라고 막 이러고 그 입 다물어라. 홀드온 하라고 하더라고. 자, 다음 댓글은 엄마 드로자님. 무도를 시청하시다가 커리의 출연 예정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커리의 팬 서비스가 좋다고 하니 정말 대박입니다라고. 개인적으로 댄스 신고식 예상합니다. 그렇죠. 네. 워낙 예상합니다. 장난기도 많고. 네. 그러니까요. 댄스 신고식 예상합니다. 네, 그런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다음 댓글은 그분도 컴파를. CP3죠. 이거 아이디가 아이디 그분도 괜찮으니까. 컴파를. 그분도 컴파를 언젠간 가야 될 텐데. 그렇죠. 작년 4월쯤부터 듣기 시작해서 댓글 다는 방법을 몰라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네. 참고로 이 댓글 다는 법을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청취자분들이. 네네네. 저희 댓글 소개는 그 팟빵이라는 그렇죠. 어플을 통해서 거기에 그렇죠. 남겨주신 댓글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아이튠즈나 뭐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의 댓글은 저희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거긴 또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많이 없던데요. 네. 팟캐스트 댓글은 없던데요? 네. 그래서 팟빵에 가입을 하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작년 다이어트 중에 운동장 뛰면서 듣기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한 해도 안 빼고 다 들으시면서 24kg나 빼셨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시네요. 1년 만에. 24kg. 와. 네. 패널분들 각자의 매력이 너무 달라서 듣기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가야이님. 덕분에 르브론 완전 비호감이었는데 조금 괜찮아졌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르브론은 한국에서의 호감도는 가야니 한 절반은 올렸어요.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얼굴에 한국에 성공하기 힘들거든.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 그 외모로 성공하기 힘든데 많이 살렸어. 제가 뭐 일개 그냥 르브론 민초로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제가 기여한다는 거는 당원이죠, 당원. 그렇죠. 네. 네, 아주 그냥 당연히죠. 자그마한 기여라도 민초. 르브론 세상 가야 연맹에 사실 제가 민초거든요. 네. 이 민심 네 아시죠? 파이팅. 네. 뭐 어쨌든 이번 파이널은 골스가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하고 응원합니다라고 댓글 네,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분 컴파를 정말. 아이디 좋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댓글은 조서방 구기자님. 경기를 직접 시청하면 르브론이 지는 것 같다라고. 작년 파이널 6, 7차전 마이애미 시절에 그 레이 얼런이 3점을 넣은 경기도 안 보니까 이겼다고. 그렇죠. 네. 국을 드셔야 될 텐데. 안타깝네요. 국 간보로 좀 가져야 돼. 이런 거를 좀 났네. 그리고 데릭 로즈의 그 샌안토니오 행에 대해서는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의견을 또 주셨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받을까 라는 생각하고, 예를 들면 셀러리캔만 생각하면은 사실은 솔직히 CP3보다는 로즈가 더 가능성이 높은데. 싸긴 싸죠. 네. 그렇죠. 근데 로즈가 이제 샌안토니오 가면 좀 평범한 가드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무래도 그 시스템적으로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히려 미네소타 같은 데 가서 그냥 남은 무릎을 혹사하는 게 46분씩 뛰면서 그래도 그게 낫죠. 샌안 가면 진짜 평범한 가드 될 것 같아. 그냥 근데 저는 아깝죠. 로즈는 좀 그래도 한 내년이나 뭐 올해 겨울이나 로즈가 어느 팀을 가던 한번 세이 투 하이 하러 가려고요.
가서 인사해야지. 저지도 사시고. 네. 저지 샀죠 이거. 또 옮기면 또 사야 돼. 좋네요. 저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개놈 새끼고. 네. 주인장님의 로지 사랑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자, 다음 댓글은 위긴스와 친구들님. NBA 선수들 내한을 했을 때 예능은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고 하십니다. 뭐 박명수가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일까요? 이번에 라고. 무도 때 나왔죠. 그렇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능이 좀 많이 나와서 왜냐면 NBA가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쵸.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면은 대중적인 인지가 좀 올라가고 그쵸. 그 다음에 뭔가 좀 다른 게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아유 그렇죠. 뭐 조던의 팬이면 조던이 일본 예능 가서 그런 거 하는 거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그러나 일단 뭐, 알리는 게. 알리는 저는 게. NBA 팬들이 이렇게 NBA 선수들이 이렇게 어떤 제가 한국에서 유명한 프로 이렇게 나오면 보면 되게 이렇게 막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가 이렇게 실제로 등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키도 워낙 크고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좀 이런 만약 무한도전 곧 나오겠지만 보면은 그냥 더 커리에 대해서 지금은 제가 뭐 상대방이 좋은 감정은 아니지만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오죽하겠냐 그쵸. 이런 취지에 더 동의합니다. MB 오네어 너무 좋아님, 학도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나오셔서 분량이 얼마 없었지만 너무 그립고 반가웠습니다. 학교에서 파이널 몰래 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커리 방학 때 보러 가시는지라고 여쭤보셨는데 보러 가실 건가요? 저는 뭐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가실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그래도 인기가 많아져서 네. 팬들이 많아져서 너무 붐비는데 과거에 제가 이제 가야님하고 르브론하고 CP3랑 한 번 누구였죠? 그때 저희 휘문고등학교 올 때 네. 그때 조 존슨. 네. 이렇게 왔을 때 정말 가까이서 봤어요. 근데 무슨 매니저인 줄 알았어요. 관계자. 네. 가까이 봤는데 그때 이후로 그렇게 사람이 적을 때 호흡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굳이 점처럼 볼 바에는 미국 가서 보는 게 됐다. 낫지 않나. 안 보시겠다는. 그 정도의 인파가 몰리지 않을 것 야 같아요. 로즈를 안 봤는데 내가 커리를 보겠니? 로즈도 바로 옆에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아무리 민초지만 커리를 보러 갈 리는 없지 않습니까? 네, 저도 지킬 선이 있죠. 네, 저는 TV를 보면서 흐뭇한 미소만 지켰습니다. 네. 커리를 좋아하지만 네. 저는 제품을 사서 그냥 그쵸.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뭐 각자의 방식으로 네, 좋아하면 되는 그럼요. 거니까요. 나는 네. 정도전이야. 네. 죽어도 안 돼. 네. 뭐 이 댓글 밑에 여신 박누리 쌍님도 학도님 분량이 많지 않았어도 뭔가 그래 역시 학도님이 계셔야 해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요. 호수님에게 태클을 한다던가, 그렇죠. 드라이한 느낌의 학도스러운 단어 등등을 툭툭 뺐죠. 툭툭 뺐죠. 그 매력이 좀 있습니다. 스타카토 화법이라고 하죠. 가끔 나오니까 더 네. 인기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지만 저는 비우면 뒷담화도 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학도의 호수인님에 대한 웰컴백. 태클은 그렇죠. 논리로 까는 게 아니라 그냥 까니까. 확도가 제일 세죠. 디트로이트인데 막 들이대잖아요. 상성이 있어요. 우리도 이게 저희도 보면은 상성이 있거든요. 네, 제가 남의까지 상당히 강하고 제가 호수님 좀 약해요. 네. 그리고 학도가 호수님은 되게 강하고 학도가 저한테 좀 약하고 그다음에 가야님은 그냥 혼자 둬요. 네. 혼자 두는데 다 약해요. 혼자 돌아다녀. 네. 근데 호수이님 실제 성격은 진짜 전혀 다 정반대인데. 그쵸. 그렇죠. 이 NBA 토크 할 때는 완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자아분열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두 가지 자아가 있다고 저는 있는 것 같아. 생각합니다. 우린 좀 나랑 비슷해, 있을 내가 볼 때는 때. 진짜 완전 그런데 갑자기 NBA 얘기하는 거는 젠틀맨의 완전히 그런데 포멀한 스타일의 사람인데 NBA 얘기할 때는 갑자기 얘가 흥분하는. 막 네. 이상하게 변하고 그러니까 틀리면 개지랄하고 저도 오래 알았는데 집요하고. 진짜 방송을 통해서 다른 모습을 내. 너무 좋아하는 친구인데. 나 깜짝과 나 웃게. 저는 호수님이 좋습니다. 네. 저도 좋습니다. 네. I love you, brother. 네. 자, 다음 댓글입니다. 불꽃남자 어빙님. 꽁 대신 알이라도 먹기라고 하시면서 네. WNBA 관람하신 인증샷을 올려주셨네요. 이게 맞아요. 메디슨 스퀘어 가든인데 1층 좌석이 세금 포함해서 $26밖에 안 한다고. WNBA는 확실히 저렴하네요. 그러네요. 네. 제가 메든스퀘어 그 1층 5번째인가 거기 봤는데 네. 그때 제가 아마 800불 냈을 거예요. NBA 개막전. 경기. 돈 100만 원 정도 되네요. 와, 거의. 그러네요. 100만 거의 원 그런데 가까이. 90만 원. 네. 네, 거의 그런데 20
자리가 너무 좋았어. 4불이라면 한 3만 원 정도 하는 가격이니까. 네. 너무 차이 나니까. 1층인데. 네. 어쨌든 지금 뉴욕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우리 주인장님이 그때 사실은 그 닉스 데뷔전이었나요? 그러니까 로즈의 아니죠. 개막전이었나요? 아니죠. 로즈가 시카고에서 로즈가 네. 시카고였을 때. 시카고에서 부상 복귀 네. 첫 경기. 간지 절었죠. 그쵸. 후. 그때 뉴욕 저지도 사셨죠? 맞을까봐. 로즈를 딱 입고 갔는데, 사람들 진짜, 옆에 로즈 입은 사람은 갱처럼 생긴 남미애 말고는 없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가야님도 르브론 벗었어. 저도 그 유나이티드 센터 시카고에 속옷은 르브론 입고 가고요. 겉으로는 로즈 저지 입고 왔어요, 솔직히. 플레이오프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부 파이널이었잖아. 맞죠? 왜냐면 내 앞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몸이 칼말론이 하나 서 있고 날 째려보더라고. 그래서 갈아입었어요. 옵스 이러면서. 네. 죄송합니다. 저도 다 이렇게 되는군요. 그쵸. 선을 넘었네요. 네. 전 아직 그 분위기를 못 느껴봐서. 정도전이 아닙니다. 나 같은 놈이 고문당하면 제일 먼저 얘기해. 친구의 사돈 팔덕을 다 파는. 그래서 속옷은 그걸 지조와 그 있죠. 나는 그래도 지지 않는다. 왜냐면 시카고 때 동부 파이널 보러 갈 때 진짜 앞자리에서 완전 메인 자리 굉장히 혼자 봤어, 혼자. 앞에서 네 번째인가 여섯 번째죠. 진짜 네. 완전 좋은 자리인데 입구 갈 때 심사할 때 너 어디서 왔냐고. 왜냐면 나 그것도 모르고 처음에 시카고 그 출장 갔었는데 공항에서 막 그 이제 경찰들이 농담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그 히트 르브론 그때 막 새서 입고 왔는데 그때 제가 느꼈죠. 그래서 직관 가서 이런 거 거기서부터 죽겠구나. 거기서부터 겐세이가. 왜냐면 그 데릭 그때는 뭐냐고. 왜냐면 데릭 로즈가 그때 최연소 MVP 받은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공항에 그러니까. 이렇게 플래그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계속 조그만 이렇게 만국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갖고 막 플레이오프 막 홍보 영상이었는데 아니 홍보 그러는데 그때 좀 느꼈죠. 잘못하면 NS 칸터처럼 될 뻔했잖아요. 그렇죠. 맞다. 에네스 칸터 아버지 구속당했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네. 위클리를 기가 막히게 넘어가네요. 예. 이거 비슷한 거죠? 그쵸. 에네스 칸터가 네. 아버지가 그쵸. 네. 이거는 한번 자유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거요. 네. 네. 저번에도 제가 잠시 소개를 좀 해드렸었죠. 근데 그 NS 칸터의 부친이 터키에서 체포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구금을 당한 상태인데 네. 그 이유가 이제 NS 칸터가 그 터키 정부에 의해서 테러리스트 그룹의 일원으로 분류가 돼서 체포영장이 발급된 소식은 저번 주에 전해드렸고, 그쵸.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가족들을 네. 구금하고 신문하는 단계로 넘어갔다고. 그쵸. 네, 그쵸. 저희가 자유님 말씀 다음에 저희가 되게 딴짓하네요. 네. 마치 노래방에서 노래 시켜놓고 우리가 셀카 찍는 거죠. 반가웠어 너희들 막 이러면서. 네. 이제 이게 NS 칸터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 소식을 전했고,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실제로 가족들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가족들도 NS 칸터 의절을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터키 내에서 그렇죠. 굉장히 많이 좀 음식을 밖에 나와서 못 먹을 정도로 사람들의 어떤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 터키의 정치 상황을 간단하게 좀 얘기해주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뭐 에르도안 대통령, 네, 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독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그래서 뭐 독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고 에르도안은 그거를 권력으로 탄압하고. 제압을 하고 네. 탄압하는 그런 상황이라 좀 복잡합니다. 근데 황당한 게 그 독재 정권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투표로 당선됐죠. 그렇죠. 대통령은 투표로 당선했고 저번에 그 쿠데타가 있었는데 네. 쿠데타를 다시 전복시켜서 네. 지금 비상계엄 같은 그런 네. 상황이라고. 형제의 나라가 아닐까봐 우리나라 노태우 때처럼. 전두환, 전두환 뭐 노태우 박정희 때처럼. 이때를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저희 것 갑자기 같아요. 온에어 들으시다 이쪽 부분 들으신 분은 얘네 뭐야? 막. 얘네 뭐하니? 막 파이널 2차전 안 하니? 막 이러면서. 저는 이런 얘기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널 얘기하기 싫어요. 네, 뭐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음 그것도 있던데? 네. 도쿄올림픽에서 3on3 채택한다던데? 맞아. 네네네. 네, 그죠. 마저는 반말이잖아요? 아니 혼자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러고 도쿄올림픽 때 이제 그 3on3가 정식 네. 종목으로 채택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과연 뭐 혹시 뭐 한 나라에 한 개 팀 나오나요? 그러면 아마도 아직 그 확정된 건 아니고 네. 그 세계 농구연맹 사무총장이 3대3 농구를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공식적으로 의제가 나온 건 아니라서. 네, 그렇죠. 근데 뭐 농구협회에서 굉장히 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젊음과 도시를 테마로. 그러면 도쿄랑 좀 어울리죠? 네. 아무래도 안 어울리고. 근데 그 3대3 농구가 도시 스포츠, 그쵸. 팀 스포츠에 도시팀 굉장히 스포츠죠. 잘 맞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그렇죠. 매력이 있어서 음.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요즘에 3대3 농구가 우리나라는 조금 적지만 이제 뭐 세계적인 토너먼트 대회도 생기고 그쵸. 사실은 지역별 예선도 생기고 월드컵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최근에 젊은 사람들 관심과 주목도를 정확히 봤을 때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한번 조화 한번 짜볼까요? 이거를 이제 NBA 선수들로. 야, 기막히다. 근데 저번에 한번 짜셨잖아요. 근데 르브론의 듀란트에 네. 커센스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요. 아니 앤서니 데이비스. 그 선수들은 또 근데 5대5도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 3대3도 있고 5대5도 있으니까 이제 5대5에 안 뽑힌 선수들 중에서 3대3을 꾸릴 수 되게 있겠죠. 명쾌한 발언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칼타. 그래도 심각해. 누가 있을까요? 칼탄. 그러니까 그 크리스 폴. 칼타. 그다음에 또 누가 있냐? 헤이워드. 릴라드 될 수도 릴라드 있겠다. 후보. 와, 여기 있는 3명밖에 못 나가니까 더 치열하네요. 정말. 금메달 못 따면 그냥 한국에 살아라. 일본에서 나와서 한국에 살아. 오지 마. 제 생각에는 뭔가 NBA 스타들보다 네. 약간 좀 아마추어들 뭔가 좀 화려한 스킬들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선수들이 론저볼. 참가하지 않을까. 좋네요. 론저볼, 라바볼. 같이 나오면 되겠네. 이래도 되겠네요. 프로 리그에서 그 네. 뛰는 선수들은 참가 제한을 둔다면 그럴 수도 있을 네. 거라고 생각. 저는 약간 예상을 좀. 그래도 네. 미국이 우승할 거예요. 그쵸. 확률이 높죠. 론저볼 얘기 나와서 얘기하면 펄치죠? 펄치요. 네, 제가 또 정확해요, 여기 바람이 한 번 꽂히면 잘 안 고쳐져요. 펄치가 약간 네. 그 보스턴하고 이제 워크아웃 한다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뭐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리고 론조볼은 그 보스턴 레이커스 외에는 모든 걸 거절했죠. 네. 그래서 레이커스에서 솔로 워크아웃을 했어요. 네, 솔로 워크아웃을 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레이커스에서는 일단은 아주 긍정적인 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정도면 내가 너를 뽑는 거 확신 못한다 그 기사 있었어요. 네, 루머인데 그러면 진짜 오히려 그래서 디어런 폭스가 지금 약간 또 얘기 있더라고요. 레이커스에. 네. 그러면 걔는 어떡하니? 뭐 신발이나 계속 팔아야죠. 걔는 이제 엔비디아 팀 가서 혼나야죠. 혼나야죠. 벤시몬스한테 혼나고. 엔비디는 그 와중에 또 축구팀 구경 갔던데. 그렇죠. 네. 네, 바빠요 엔비디. 네. 어쨌든 위클리 뉴스를 이렇게 소화를 했습니다. 네네. 좀 어깨스럽지만 네. 편집 잘해주시길. 네. 그대만 믿습니다. 네. 자, 다음 댓글들은 파이널 2차전. 오늘 있었던 그렇죠. 경기. 그렇죠. 네. 네. 아주 뜨끈뜨끈한 댓글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토종해적왕님, 경기 초반에 르브론의 돌파로 골스의 수비가 흔들린 것 같다. 커리와 듀란트의 슛이 미스를 하니까 경기가 박빙으로 흘러갔다. 근데 그 뒤에 르브론의 힘으로 전반 1점차 승부까지 이끌었지만 커리와 듀란트가 경기를 결정지어버렸다. 특히 듀란트의 수비 3스틸 5블락. 르브론 혼자 모든 걸 하기엔 좀 체력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었다라고. 정말 오늘 경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스탯이 바로 이 스탯입니다. 3스틸 5블락. 케빈 그- 듀란트가 림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럼요. 아니 뭐 이 시즌 중에도 굉장히 블락을 잘했고 네. 오늘 그 어빙의 샷을 블락할 때 하이라이트였죠. 네. 네, 두 가지 있었는데 어빙의 점퍼를 블락하고 점퍼를 헬프해서 블락한 것과 그다음에 러브를 스탠딩 블락을 하고 그렇죠. 뛰어가서 르브론을 앞에 두고 공격을 성공시켰을 때 르브론 앞에 그 크로스오버 할 때 좀 다리가 풀린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조금 풀려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거 듀란트가 자꾸 그 마르고 뭐 그래서 좀 그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아니 길어 보여요. 아니 커 보여. 사실 하승진 선수가 2m 20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하승진 선수보다 10cm 정도는 작긴 한데 윙스팬까지 합치면 둘이 거의 한 3, 4cm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네. 그 하승진 선수가 그 정도 스피드에 그 정도 크로스오버에 그 정도 원투 스텝에 덩크를 한다 생각하면 풀업을 어마어마한 거죠. 3점 풀어를 네. 풀업을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솔직히 어쨌든 반칙이지.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터프한 모습을 많이 보여서 그렇죠. 네. 사람들이 얘가 진짜 도끼를 품었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많이 들게 하는 1, 2차전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토크박스 가네님, 작년과 비슷한 결과지만 좀 더 암울해 보인다. 르브론을 포기하고 다른 선수들을 막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게임을 가져오는 그림이었다. 네. 마치 웨스트브룩이 혼자 잘해도 팀이 지는 것처럼. 뭐 아무래도 그 수비 전술이 이따 또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르브론에게 돌파를 허용하고
차라리 다른 선수들의 외곽 그 패스 루트를 막는 그런 수비가 곳곳에서 보였거든요. 뭐 1차전도 그렇고 2차전도 근데 보는 사람마다 진짜 관점 다른데 이건 또 저를 욕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르브론 놔뒀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르브론이 솔직히 오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돌파를 못 먹고 왔을 때 막지 못한 거였어요. 많은 부분에서. 왜냐하면 쉐이킹 디펜스를 뭐 그냥 경기 내내 쉐이킹 디펜스 한 것도 아니었고 사실은 오늘은 르브론 제임스가 초반에 오히려 막지 못할 정도의 힘으로 엄청나게 너무 밀어붙여서 이제 막판에 좀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쳤다. 그러니까 절대로 스티브 커 감독이 르브론을 놔두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 번째 맞붙는데 르브론의 폭발력을 분명히 알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는 1차전은 킥아웃을 막았다면 2차전에 르브론이 들고 온 해답은 알았어. 킥아웃 안 해. 나 들고 들어간다. 약간 이거였고 러브 역시도 상당히 터프하게 들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내내 사실은 에너지 레벨이 3쿼터까지만 해도 꽤 시속 게임 2점 차까지 갔었죠. 네. 약간 이제 거기서 몇 개 벤치에서의 자멸, 클브의 자멸. 그렇죠. 그게 아마 이제 확 벌어지게 되는. 마지막에 르브론이 힘이 좀 붙이는 모습을 전 본 것 같아요. 역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3쿼터에 제가 봐도라도 한 4차례 포지션에 나왔는데 계속 슛을 못 넣더라고요. 그 솔직히 코버가 조금 터프한 슛도 많이 쏘고 아무래도 좀 답답했겠죠. 그리고 이제 르브론도 거기서 좀 못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르브론이 그렇게 달려 들어갔을 때 외곽에 한두 개씩 터져줘야 이제 수비에 여러 가지 혼란이 올 텐데 르브론이 들고 온 해답은 괜찮은 거였는데 그거를 수행을 끝까지 정확히 못하지 않았나. 해야 들고 듭니다. 마이스트로 CP3님, 골스의 엄청난 위력을 느끼면 느낄수록 역설적으로 서부 컨파 1차전에 카와이가 있는 세난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렇죠. 그렇죠. 골스가 플레이오프 통틀어서 그렇게 밀린 거는 뭐 거의 유일하다. 그렇죠. 사실은 가비지 경기에 가까웠죠. 1차전 이제 다치기 전까지 보면. 네, 그렇죠. 아담 명령 7번님. 네. 아담 한 명. 2차전은 클블이 시작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템포로 골밑을 공략하였고 하지만 후반에 클블 입장에서 딱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데 가야님이 이번 주 방송하실 맛이 안 날 것 같네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렇죠. 보시다시피 아주 괜찮으십니다. 근데 되게 이상하게 본다. 왜 괜찮니? 막 이러면서. 진짜 듀란트는 조각이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팀에 상수가 존재한다는 게 어느 일정 수준의 무조건 어느 수준까지는 해주는 에이스들이 그런 걸 슈퍼스타라고 부르는데 그런 선수가 있다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거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주 때가 지주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예를 들면 탐슨이 1차전에 안 좋았지만 2차전 때 탐슨이 살아나죠. 그린은 1차전 때 둘 다 파울 관리 못해서 애매합니다. 3차전 때 살아납니다. 내가 봤을 때. 그럼 커리도 약간 상수 같거든요. 근데 커리를 주목해봐야 게 최근 2년간의 파이널에서는 들쑥날쑥했다면 이번에는 정말 일정한 에버리지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듀오가 일정 수준을 해주는 게 상당히 전에 앞에 2년과 좀 다른 모습이어서 그게 골수가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댓글은 스미스팡님.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다음 홈 경기에서 듀란트, 커리 둘 중 한 명을 완전히 봉쇄한다는 조건 하에 경기를 끌어가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팀이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클리브랜드의 아쉬운 점은 리바운드, 그다음에 어빙의 조조한 활약. 감독이라면 안을 뚫린 한이 있어도 골스의 외곽만큼은 사수할 것 같은데 노아 가족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사실은 1차전 때는 잘 막았죠. 3점 라인을. 근데 2차전 때는 사실은 NBA 파이널 레코드를 먹었죠. 18개. 18개를 먹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클리브랜드가 못해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클리브랜드가 어쨌든 더블팀을 해야 되는 두 명의 선수가 계속 인사이드 들어오기 때문에 밖에 노마크가 날 수밖에 없었고 밖에 노마크에서 벤치가 됐던 클레이 탐슨의 뭐 4개가 넣었죠. 클레이 탐슨은 4개가 됐던 그리고 그다음에 두 슈퍼스타의 개인기가 됐던 뭐 이거 달래 노마크가 됐던 뭐 벤치에서도 그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3점이 어느 한 군데 맞기에 다 터져버리니까 그건 뭐 답이 없죠. 그건 못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골스의 3점 컨디션이 2차전은 상당히 좋았다. 라고 보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1차전은 뭐 사실 패배에 좀 직감이 들었고요. 2차전은 좀 아쉬웠어요, 솔직히.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스티브 커 감독도 사실은 경기 후에 인터뷰했지만 그 오늘의 승리 요인에 대해서 이제 베이스드 온 탤런트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빛나는 재능의 한 끗 차이로 졌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점수 차랑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변명일 수 있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아니요, 그건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클리브랜드 선수들도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뭐 벤치전을 제가 뭐 굳이 뭐 비난할 이유는 없지만 나름대로 르브론 제임스가 이기는 경기를 거의 했었거든요. 군더더기 없이 정말 공수 양면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그래서 좀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근데 오늘 르브론은 아쉬워요. 최고의 효율성을 보여줬다고 봐요. 네. 그냥 뭐 선수로서. 왜냐면 오늘은 이긴 날이었던 게 사실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1차전 때는 이제 클리브랜드가 이제 했던 얘기는 우리는 턴오버로 졌다. 20개를 했잖아요. 정확하게 2차전 때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턴오버를 20개를 했거든요. 이번에. 사실 이런 경기는 이겨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르브론도 최상의 컨디션이었고 돌파가 허용이 됐고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 성공을 못해서 하이라이트 못 봤는데 르브론이 3쿼터 때는 드디어 공을 뿌리거든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선수들이 빗장이 르브론에 열렸죠. 드디어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 아이솔레이션 들어왔을 때 뿌려줬는데 그걸 다 놓치는 바람에 요런 경기는 무조건 잡았어야 되는데 마치 그런 20개의 턴오버를 하는 상대팀에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막판에 그 빛나는 슈터들의 탤런트로 이렇게 무너져서 좀 아쉽더라고요. 네. 정말 그거를 봐야 되는 게 클리브랜드 2차전 수비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괜찮았죠. 하지만 득점을 보면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좀 최다 득점을 세웠죠, 거의. 예. 그 과거에 87년 레이커스 이후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한 경기를 줬는데 그건 뭐 나중에 경기를 준 거고 사실은 3쿼터 중후반까지만 해도 그렇죠. 글쎄요. 뒤집을 수 있었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갑자기 말한 대로 문이 열렸을 때 안 들어가고 저기선 클레이 톰슨하고 돌아가면서 그렇죠. 때려주는데 뭐. 그 모멘텀을 놓쳤을 때 역시 정말 그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엄청나게 차갑게 골스 선수들이 대단한 퍼포먼스 보였고 특히 이제 노마크라든지 르브론이 정말 제대로 된 킥아웃 또 어빙도 사실 돌파 후에 킥아웃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슛을 많이 놓쳤는데 골스 선수들은 재밌었던 거는 슛을 놓치더라도 루즈볼을 다 따내요. 어떻게든 따내서 다시 빼줘서 그걸 또 다시 성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맥 빠지는 순간이었고 기세 싸움에서 3쿼터부터 참 좋은 순간 놓치는 이후에 이제 많이 좀 기울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아쉽더라고요. 커리의 실책들을 좀 보면서 이거 자멸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오늘은 조금 그런 날이었나요? 그런 긴장감, 약간 간당간당 긴장감이 그렇죠. 좀 있었는데, 그죠? 어쩐지. 어쨌든 다음 댓글은 가야인카와이 고이님, 가야님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제 예측, 자유인의 예측이 맞는 것 같아 보여서 주식 투자를 저를 따라하고 싶으시다고. 주식 투자는 저죠. 그렇죠. 참고로 저는 주식을 안 해서. 저도. 주식 투자는 저죠. 네. 자, 다음 댓글은 토비사님. 첫 댓글이신 것 같은데 골든스테이트의 수비가 르브론 돌파를 강요하면서 다른 선수들을 막아내며 외곽을 봉쇄하는 수비 전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지적을 해주셨네요. 네. 다음 이 수비 패턴은 제가 봐도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보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르브론한테 먹히는 건 뭐 어쩔 수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아까 그렇죠.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저도 그거는 동감하는데 르브론을 너무 사람들이 버렸다고 그러길래 그거는 아니다 이 정도죠. 네, 사실. 그렇죠. 네. 자, 다음 댓글은 조서방 구기자님. 경기 안 보려 하다가 잘한다는 소문에 늦게 켰더니 역시 치는군요. 죄송하지만 6월달은 좀 와이파이 안 되신 것으로 여행 좀 가시면 어떨까요? 제발요. 저희 절실합니다 지금. 네. 아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러브를 좀 한번 봐야 되겠어요. 러브가 참 좋은 선수인데 네. 그렇죠. 물론 포지션이 다르지만 탐슨이나 그린을 봤을 때 비해서 뭔가 안정감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중요한 순간에 터져야 될 때 참 안 터져주는 게 러브에게. 사실은 3쿼터에도 중요한 공격 리바운드나 그 오펜스 리바운드 상당히 많이 잡았는데 결국엔 이지 풋백을 다 못 넣는 상황이 펼쳐졌거든요. 러브가 조금만 더 안정적이었으면. 그래도 뭐 오늘 또 보니까 파이널 커리어 하이더라고요. 그쵸? 7점 넣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림 프로텍트 능력이 작년과는 제가 뭐 비슷하다 하지만 사실은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높이인데 맥기랑 듀란트가 사실은 골 밑에서 경합을 벌여줄 때 클리브랜드 선수들이 이제 퍼스트 터치는 해요.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경험치와 여러 가지 또 노련함으로 하긴 하는데
조금 높이가 낮았을 때는 그 터치를 조금 더 부드럽게 슛으로 연결시키는데 워낙 거인들 같은 애들이 서 있으니까 정말 손으로 배구같이 툭툭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공률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높이가 많이 올라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동 능력으로 그걸 쳐내버린. 그렇죠. 네. 그래서 듀란트는 듀란트입니다. 네. 다음 댓글은 갤러그 S8 남모를 끼니님. 만약 르브론이 진다면 르브론 징크스가 생기는 거 아닌가? 마이애미 시절에 세난에게 우승을 내주고 그 다음에 복수. 그러나 또 최종 우승을 또 한 번 더 내줬고. 그렇죠. 골스도 이런 비슷한 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도 매경기 최선 다하는 허슬 플레이와 디펜딩 챔피언다운 단합하는 모습을 또 기대한다고. 아, 그렇죠. 네, 남겨주셨네요. 제가 근데 느낌이 현지에서는 지금 듀란트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일 시리즈만 보면 마이클 조던의 퍼포먼스에 좀 거의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완벽한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이는데 클리브랜드 팬들을 제외하고는 전체 지금 그림이 이제 듀란트의 이제 슈퍼스타로서의 이제 마침표를 찍는 지금 그림이 거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샌안토니오랑 마이애미 시리즈 그랬고 이번 시리즈는 아무리 제가 클리브랜드가 단합해서 좋은 결과를 저는 기대하지만 전체 시리즈는 좀 많이 이제 듀란트 가서 느낌은 제가 볼 때 진짜 좀 만만치 않아요. 물론 저는 100% 우승을 예상하지만 전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인데 케빈 듀란트를 이번 집중하는 모습이 케빈 듀란트가 투웨이 플레이어로 많이 집중 못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말 르브론, 카와이 레너드와 더불어서 투웨이 리그를 지배하는 투웨이 플레이어 지목받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파이널 성적으로 보면 2경기 동안 70득점 이상, 20리바운드 이상, 10어시스트 이상 한 선수가 파이널에 2001년에 샤킬 오닐, 2015년에 르브론, 이번에 듀란트예요. 그러니까 뭐 말씀한 것처럼 2경기 활약이 약간 언론도 그렇고 포커스를 얘가 한 단계 업을 한다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것 같은 느낌 분명히 들긴 합니다. 저는 그냥 어떻게 팬심으로 그냥 좀 억지인데 그냥 세명분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하자. 그래서 우리 클럽 팬들 쫄지 말자 이거고 실제로 사실 보면 퍼포먼스는 정말 뭐 MJ의 진짜 어떤 그런 스멜이 스물스물 나죠. 이번 시리즈만 보면 커리와 르브론이 동시에 또 트리플 더블을 한 경기에서 그렇죠. 그게 1970년도 이후로 처음이죠. 누구였죠? 그 월드 프레이저랑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그 루알 신더였죠. 그러니까 지금 카림 압둘자바 그 두 선수가 이제 상대 팀에서 이제 두 분이 이제 트리플 더블 한 거가 이후로 70년대 이후로 이제 최초로 거의 한 40년 만에 40년 넘게 그 르브론도 자기 할 일을 하는 게 지금 8번째 파이널 트리플 더블 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매직 존슨과 그렇죠. 동률이에요. 8번이. 가장 뭐 많이 한 선수 2명이 사실은 됐죠. 파이널 진출을 하지 못한 사람도 수백 명, 수천 명일 텐데 파이널에서 8번 트리플 더블 했다는 거. 뭐 졌지만 여기 이겨야 지금 제가 이걸 빛나게 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요. 아니 뭐 근데 아직 모르는 일이죠. 모르는 일이고 저희는 뭐 객관적으로 그냥 뭐 모르겠어요. 2경기에 대한 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커리의 트리플 더블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작년에 커리가 좀 무릎 부상으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 커리가 저렇게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포인트가 되니까 경기를 풀어가면서 어시스트 수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시스트가 거의 안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 시리즈 같은 경우는 어시스트를 많이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또 커리가 진짜 뭐 갈고 나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아니어도 된다. 그러니까 약간 작년에 그 우승을 놓친 다음에 커리의 리더로서의 마인드는 내가 아니어도 된다. KD가 있고 탐슨이 있고 나도 있고 나는 리더니까 가보자. 이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단순한 어시스트가 중요하지만 커리가 사실은 5명을 붕괴시키는 장면이 오늘 나왔는데 노룩 패스로 이제 골밑에 찔러주는 장면인데 왜 그게 무서웠냐면 리빙스턴한테 그렇죠. 그 전에 사실은 중장거리 폴 하나 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실 예측도 못할 정도로 근데 사람들은 저게 커리구나의 인식을 준 거죠. 사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효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드리블을 치면서 크로스오버를 열 때 또 1대1로 뭔가 막아보려고 전체 앞선 수비를 끌어내더라고요. 혼자서. 그러니까 5명이 붕괴된 장면이 뭐냐면 그리고 나서 골밑에 노룩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완벽하게 5명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커리의 가장 무서운 게 어시스트 능력까지 보강된다면 정말 뭐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커리가 작년 2년과 다르게 더 자신감이 있다는 거 오늘 르브론 앞에서 보였던 원앤원은 사실 내 상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르브론 원앤원만큼은 원온원만큼은 르브론이
커리의 위다라는 게 사실은 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작년의 파이널을 보면. 근데 커리가 오늘 보였던 르브론 앞에서의 어쨌든 뭐 드리블링, 톰과 제리가 됐어요. 댄싱, 뭐 그런 그 부분은 되게 상징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골스의 스피릿이고 당신 앞에서도 나도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약간 거를 그 장면은 약간 기싸움 느낌이 네, 나더라고요. 저도 좀 그쵸. 그랬고요. 네. 그게 컸죠. 그 이후로 갑자기 완전히 사실 클불은 훅 간 느낌이 많이 들었으니까. 뭐 커리가 영리해요. 커리가 르브론 그죠.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그쵸. 느낌을 많이 네, 받아서. 그쵸. 네. 확실히 후반에 기세가 좀 꺾이고 르브론 체력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 커리가 영리하게 제대로 집요하게 상대편 수장에게 그런 플레이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너무 네. 영리했던 그게 되게 상징적인 플레이였던 것 같아요. 일기토죠. 그렇죠, 그렇죠. 일기토 딱 뜬 거죠. 딱 그게 그거와 그렇죠. 듀란트의 그 스탠딩 블락 이후에 르브론 앞에 또 넣었을 때 이 두 장면이 르브론이 약간 오늘은 클리브랜드로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저는 그냥 목말로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너무 덥고 지치고 젠장. 근데 경기가 이제 2차전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들었던 생각은 작년에도 이랬거든요. 그렇죠. 네. 작년에도 이거 완전히 그냥 이기는 거야 막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그 클리브랜드 가가지고 1승 1패씩 나눠갖고 그다음에 그렇죠. 골스에 와서 패배를 당했을 때 네. 그때 분위기가 확 뒤집힌 거거든요. 저는 오늘 근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이게 역시 세 번째 시리즈라서 재밌는 게 오늘 스티브 커 인터뷰가 재밌더라고요. 딱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정도로 해서는 작년에 보지 않았냐. 작년에도 2대0이었다 졌다. 오늘 인터뷰 했거든요. 그리고 드레이먼드 그린 인터뷰 재밌었던 게 나는 정신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자제하고 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작년에 4차전 이후에 그 테크니컬 파울 때문에 출전 정지당하는 그쵸. 그런 사건 때문에 사실 뒤집힌 것도 사실 있었거든요.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사실 뭐 사무국에 조금 뭐 여러 가지 비난도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지금 골 선수들이 반지에 대한 어떤 그렇게 쉽게 가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스스로 경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멘탈도 잡아요. 어떡하죠? 어떡하니 방법은 JR 스미스지. 아이고 대형브랜드 죄송합니다. 네. 클레이 탐슨도 오늘 끝나고 인터뷰 때 네. 오늘로써 난 밸런스를 찾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슛감을요. 네. 그냥 오늘 좋았습니다 상당히. 그쵸, 오늘 오늘 잘했어. 끝나고 포스트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슬럼프였냐 물어봤더니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느낌인데 오늘부로 약간 밸런스가 맞아 들어간 것 같다. 조금씩 찾아가고 네. 있는. 왜냐면 그런 거죠. 뭐 탐슨은 알다시피 드리블을 쭉 하면서 풀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결 그 자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품이죠. 아니 골스의 슈팅 부품 중에 14개를 쐈는데 드리블을 10번 했더라고. 그렇죠. 14개 슛을 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말했지. 어쨌든. 자, 그러면은 이제 클리브랜드 넘어가는데 그렇죠. 남은 2연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작년도와 비슷하지 않을까 좀 예상합니다. 1승 일단은 1패. 그렇죠. 첫 번째는 근데 제가 좀 바라는 건 하나가 뭐냐면 네. 뭐 벤치 자원 잘해야겠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라서 제가 뭐 그거 절사하고 근데 저는 카이리 어빙이 좀 후반전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왜냐면 그 초반에 탐슨 수비를 벗겨내기 위해서 너무 많이 허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니까 사실 슛 미스도 굉장히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탐슨 수비를 벗겨내려고 체력이 가장 좋을 때 둘이 그렇게 맞짱 뜨고 있으니까 너무 비효율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럼 전판에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카이리 어빙 전반 득점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많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두 경기 다. 저는 어느 정도 사실은 스파버 슈터로서 좀 역할을 해주면서 후반전 특히 4쿼터에 조금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 어떨까요? 템포 조절을. 네, 1, 하자는 2쿼터에 얘기죠. 너무 힘을 쏟는 걸 많이 봐가지고 마치 좀 나 이제 좀 슬럼프나 기복 없다. 나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지금 뭐 언론에서는 제이알 스미스를 지금 다시 후보로 내린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 샴버트를 지금 주전으로 올린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제이알 스미스가 살아나야 저는 클리브랜드가 살아난다 생각하니까 생각해보니까 빼야겠네. 농담이고 이럴 때일수록 클리브랜드 홈에서는 또 제이알 스미스가 또 굉장히 기분파 아닙니까 또. 한번 내보내는 게 어떨까. 다시 주전으로. 네. 네. 주인장님이 보시는 포인트는 뭐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많은데요. 네. 짧게 보면 첫 번째는 KD에 대한 답을 내야 된다. 어쨌든 수비에서. KD에 대한 수비. 네, 수비에 대한 답을 내야 된다. 그게 팀 디펜스가 했던 뭐 아마 지금 가연이 말하는 이반 슈퍼트 얘기가 아마 그런 해답일 것 같은데 JR로 그러니까 KD의 제어를 JR로 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스위칭이 됐을 때 JR로 버티기가 힘들다. 디펜스가. 이거에 대한 메이크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벤치에서 뭔가 에너지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플러스 트리스탄 탐슨까지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재밌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지아 토마스 그 과거 레전드 디트로이트 출신의 아이지아 토마스가 한 얘기가 르브론을 약간 농구의 아인슈타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만큼 BQ가 높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증거를 루키 감독들을 파이널까지 올려줬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는데 미국 방송에서 르브론의 BQ는 사실은 지금 현 시대에선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3차전의 해답을 타이런 루가 아니라 르브론이 뭔가 갖고 오진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아마 자기네 피지컬로부터 시작하는 돌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클리브랜드는 좀 더 어그레시브해야 되고 조금 더 부딪혀야 되고 조금 더 너무 지금 얌전한 플레이들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터프하게 가는 수가 왜냐하면 탤런트가 안 되면 터프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반등을 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도 3차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JR 스위스가 20점 이상 넣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벤치 자원들이 사실은 5점에서 10점 이상을 넣어주면서 이게 농구 기본입니다, 이건. 이게 JR 스미스가 20점 이상 넣는다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시리즈 중에 한 번은 터질 건데 일단 1승을 잡아야 돼요. 저는 다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얘기를 사실 드리기가 어려운 게 KD가 40점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골스가 이기는 게 아니듯이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강의 적을 만났을 때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칼을 좀 갈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디펜스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KD 제어는 만만치는 않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커리도 그렇고 탐슨도 그렇고 지금 너무 많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칼을 다시 갈아가지고 네, 좀 어쨌든 슛에 집중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게 어떤가. 저는 그게 해법을 생각하고 실제로 3차전에 작년에 30점 차를 이겼거든요. 공격에 맞춰서 네, 공격을 강한 공격으로. 네, JR이 터지고 르브론이 돌파하고 또 르브론이 키가 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뭐 그걸 뭐 안에서 못한 건 아니겠지만 네. 아무래도 홈은 또 분위기가 다르겠죠. 다르겠죠. 네, 근데 뭐였어요? 그 클레이 탐슨도 얘기하는 게 작년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골스가. 작년에 어빙과 르브론의 40득점 이상한 경기 기억하냐. 그렇게 두진 않는다. 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한 땀 한 땀 되게 막 조심하는지. 그렇죠. 그 시즌 최다승 기록을 깨고 파이널에 올라갔었는데 거기서 졌으니까. 그것도 얼마나 칼을 갈겠어요. 역전패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담, 그 어떤 빡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떠한 리스크도 어떠한 위험 요소도 지금 두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여서 무섭습니다. 3차전도 그래도 저희들도 최고의 선수들 조합 아닙니까? 클리브랜드는 르브론 제가 볼 때 데뷔 이래 가장 좋은 멤버들로 구성된 멤버이기 때문에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또 3차전은 저는 예상은 잡을 것 같아요. 이제는 잡을 것 같고 작년에 또 사실 5차전 잡을 때 보면 르브론 러빙 둘이 합해서 이제 41점씩 둘이 똑같이 넣었거든요. 그러고 따지면은 아직은 르브론 제임스와 어빙 그리고 이제 우리 최고의 윙자원들의 잠재력은 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절대 쫄지 않고 정말 기대해볼 만한. 네, 그럼요. 기대해볼 만하세요. 네. 3대 0에서 또 뒤집나? 그러면은 또 없는 스토리잖아. 듀란트 중국 가야 돼 그러면. 네. 자 마지막 댓글입니다. 자멸 크로포드님. 아 자멸. 이게 들어온 놈도 그린님이세요. 그쵸. 아 이분 직업 카피라이터예요? 근데 그 댓글 아이디를 변경하셨다가 한 달 동안 바꿀 수가 없어서 이걸 또 쓰신다고 합니다. 일단 보스턴과 펄츠가 화요일과 수요일에 워크아웃을 할 예정이고 팀 훈련과 경영진과의 미팅도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파이널이 일주일에 2경기 정도밖에 없고 축구는 챔피언스리그가 끝나고 그래서 야구 말고 볼 게 없는데 요새 커리를 따라잡는다고 딥3를 연습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골은 안 들어가고 느는 건 세레머니뿐이라 혹시 저희 패널분들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골 세레머니가 있으신지 가장 좋아하는 세레머니가 어떤 건가요? 저는 르브론 세레머니 별로 안 좋아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무릎치기 한 번. 네, 죄송합니다. 저는 예전에 여러 번 보였지만 그 케빈 가넷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골밑에서 좀 예를 들어 그러니까 하드 파울을 당하거나 혹은 이렇게 골밑에서 이제 슬래셔 역할을 해준 다음에 이제 넘어졌을 때 그때 푸시업을 하잖아요. 그것도 참 멋있었고 예전에 92년 또 파이널에서 죄송합니다. 마이클 조단이 죄송합니다. 미쳤나봐. 마이클 조단이
3점 슛을 그때 엄청나게 퍼포먼스를 3점 퍼포먼스를 보인 다음에 이렇게 포틀랜드 나도 몰라 경기에서? 포틀랜드 파이널에서 나도 몰라 이렇게 네.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제스처 이런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요즘에 기억 남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 세레머니 중에서는 엔드원을 갖고 그냥 르브론이 했던 건데 그 자신의 이제 이두근에 뽀뽀하는 세레머니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엔드원을 넣고 나서 아니면 조널도 그렇고 손바닥으로 치거나 네, 그런 것들도 좋고 그건 아마추어에서 가끔 하는 것 같아요. 하시나요? 아... 전 못 본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안 하죠. 몰래 하시나요? 아니요. 마음속으로 하고 마음속으로. 있는데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땀 냄새 맡는 것처럼 보여요. 네. 암내나는 거, 네, 겨드랑이 확인하는 저희가 거. 하면 우리가 하면. 그렇죠. 그리고 빈스 카트의 그 약간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슨. 네, 할리 데이비슨 그것도 뭐 상당히 좋고. 네. 그렇죠. 커리의 세레모니는 참 따라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쵸. 1, 2, 3, 4. 특유의 리듬이 또 있잖아요. 막 네, 어깨 네, 흔들고. 네. 근데 솔직히 1차전 때 반박. 1차전 때 발로 찰 때 진짜 열받더라. 진짜 상대방 입장에서는 근데 그 커리의 특유의 세레모니였죠. 그 리듬 어깨는 네. 흔들 반박 잡고 발차기까지. 그렇죠. 소리도 입모양 보면 분명히 지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열받아. 네. 저는 한편으로는 수입도 좋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주인장님이 수입이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댓글 소개 및 파이널 이야기. 네. 여기서 댓글이 아직도 안 끝났네요. 이제 파이널 얘기를 이제 댓글이랑 같이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네. 저희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파이널에 네. 맞춰서 한번. 그렇죠. 댓글이 워낙 또 많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댓글 소개와 파이널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유주제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 저희가 인물 소개를 한번 그렇죠.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크리스 보쉬. 약간 톤 다운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약간 안타까운 소식과 더불어서 저희가 소개를 하게 됐는데 네. 아마도 은퇴가 뭐 거의 확정적인 거의 확정적이라고 거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전문 용어로 의학용어로 더 길겠지만 흔히 이제 폐혈전증이라고 해서 그 혈전이라고 해서 뼈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피가 이렇게 굳는 그런 어떤 그 질환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폐 쪽에 지금 자세히 모르겠지만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일상생활 하더라도 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관리를 해야 되니까 뭐 당연히 운동선수로서의 생명은 사실상 끝나지 않았다. 끝났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사실은. 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전문가들 닥터들도 이제 약간의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식의 의견을 필요로 했기 그쵸. 때문에 그렇게 지난주 저희가 CBA 룰처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시즌 이 선수에 대해서 NBA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보고 있는 닥터진이 약간 칠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새로렇게 비워질 수 있듯이 그런 닥터들이 약간 이제 의견을 내년에 선수를 하기 좀 어렵다라는 걸 했을 때 그러면 그 이후에도 선수 생활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저희들의 생각으로 선수 소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보쉬. 작년에 제가 이제 NBA를 보기 시작했으니까 작년에 그래도 나름 쏠쏠한 활약을 좀 펼치다가 갑자기 이제 아픔으로서 빠졌고 그리고 올 시즌은 거의 한 경기도 못 뛰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선수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스토리 이런 걸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또 가야인님이 뭔가 좀 설명을 많이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또 빅3를. 마이애미 빅3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제 멘탈로서는 지금 소개하기 힘든데. 네. 저는 근데 그러나 크리스 보쉬라는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팬으로서 참 은떡을 입었다. 은덕을 네, 입었다. 은덕이래. 은덕을 은떡이요? 입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제가 어떻게 보면은 감사와 그런 마음을 참 감사한 마음으로 네. 발음 이상하네요. 네. 네. 자 일단 저희 그 은떡이 뭐야? 내가 미쳤나봐. 크리스 WR. 보쉬의 프로필 소개부터 주인장님께서 잠깐 제가 할까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크리스 보쉬 84년생입니다. 네.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죠. 텍사스의 댈러스에서 했고 파워포워드를 하고 있고 사실은 03년도 드래프트 그 쟁쟁한 선수들 사이에서 4번 픽으로 토론토 랩터스에 들어왔습니다. 토론토 랩터스에서 빈스 커터 이후로 메인 선수로서 자리 잡다가 이제 그 드웨인 웨이드와 르브론과 함께 2010년도에 마이애미로 갔다가 했고요.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실은 소개한 선수들에 비해서 수상 경력은 레벨이 좀 낮습니다. 세컨드 팀 한 번, 올스타는 되게 길게 했죠. 11번 정도 했는데
뭐 그런 선수고 예, 뭐 마이애미에서 빅3 했을 때가 좀 되게 돋보였던 토론토에서 강렬한 인상을 줬던 선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챔피언이 2회가 이게 르브론과 그렇죠. 함께 한 거죠? 그렇죠. 웨이드와. 마이애미 그렇죠. 시절에 네. 백투백 챔피언을 했었죠. 네. 유니언 시절 이야기가 살짝 있던데 잠깐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네, 뭐 아니 뭐 크리스 보시는 생각 외로 되게 모범생입니다. 그의 삶도, 그러니까 유년 시절도 프로 선수 생활도 사생활도 어찌 보면 상당히 되게 뭐 모범생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살 때부터 농구를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랑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 NBA 전이라고 해서 그 NBA 올 어세스라고 해서 선수들 이렇게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에 크리스 보시가 나오는데 거기 이제 옛날 유년 시절 얘기가 나와요. 저희도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케빈 가란이 진짜 큰 롤모델이었습니다. 그 학창 시절 때부터 약간 그 크리스 보시가 항상 그 선수의 푸덕, 그 선수의 어쨌든 중거리, 미들 점퍼, 그 선수의 강인한 정신력 뭐 이런 것도 너무 배우고 싶어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플레이 스타일을 롤모델로 짜라가고 있었고요. 그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이제 40승 무패를 이끌어서 그렇죠. 확 주목받았죠. 고등학교 때. 그러면서 이제 조지아 테크라고 그 스테판 마블이 나왔던 네, 맞죠. 그죠? 네. 네, 거기로 가서 이제 했었고 이제 빅맨이지만 트랜지션 오펜스도 상당히 뛰어난 그렇죠. 뭐 그런 모습을 보였죠. 네. 4번 픽이면 굉장히 높은 기대를 안고 들어갔다고 봤어요. 사실은 그 03년도 그쵸 드래프트에서 그 판타스틱 4라고 하는 사실 뭐 다르코 밀리치는 조금 뭐 예상 픽보다 좀 기대 픽이 더 많았던 픽이고 디트로이트에 사실은 이제 르브론 그다음에 멜로 그다음에 드웨인 웨이드 그리고 이제 크리스 보시가 사실 판타스틱 4 이제 034라고 하죠. 034. 그렇죠. 그 멤버 중에 한 명이었고 실제로도 뭐 그에 걸맞는 활약을 했었던 네, 대단한 선수죠. 네. 뭐 크리스 보시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라는 신생팀에서 슈퍼스타였던 빈스 카터가 태업으로 유저지를 넘어간 빈자리를 메워준 서태지 와이들이 은퇴하고 우리의 마음을 H.O.T를 메워줬던 그렇죠. 그런 거 비슷하게 크리스 보시가 약간 메워줍니다. 근데 서태지 와이드랑 H.O.T랑 같은 팀이었죠. 1년 정도.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신생팀 치고 뭐 이런 표현 그렇지만 그 토론토 랩터스는 사실은 그 신인 드래프트만큼은 정말 굵직굵직한 대어를 잘 낚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트레이시 맥그레디 그리고 이제 빈스 카터도 있었고 따지고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물론 성적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트레이드 관계도 있었지만 크리스 보시가 이제 신인으로서 합류를 했죠. 이때 근데 이제 그거와는 다르게 당시에 이제 빈스 카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플레이오프 컴파 이후에 더 높은 성적으로 가지 못하는 한계 그리고 본인이 더 맨으로서의 부담감 그리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사실은 팀을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떠날 마음을 좀 먹고 있었던 상태에서 뭣도 모르고 신인이 이제 이 형들이랑 뭔가 할 수 있겠다는 걸 느꼈죠. 첫 번째 벽은 사실은 체중이었죠. 네, 크리스 보시가 100kg를 채 못 넘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네, 그리고 본인이 인터뷰에서 제가 기억 남는 게 당시에는 빅맨 사우스포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정확한 슛도 그렇지만 뛰어난 BQ 그리고 이제 본인이 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원으로서 빅맨이지만 여러 가지 활동을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수비에 자신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NBA 첫 경기부터 시작해서 처음 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난 한계를 느꼈고 그런 인터뷰를 했죠. NBA에선 사우스포와 일반 오른손잡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게 되게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지노빌리를 보고 의미가 있다 생각해봤지만 의미가 없더라. 그렇죠. 지노빌리 이제 다른 예술가니까 그는 다른 4차원의 스텝을 밟아주니까 다른 점이면 크리스 보시가 그런 인터뷰를 한 게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결국에는 내가 필요한 건 역시 웨이트와 그다음에 높은 전술을 이해할 수 있는 전술 이해도 체력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죠. 네. 상당히 뭐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타적인 플레이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빈스 카터가 사실 태업에 가깝게 태업이었죠 실제로. 그리고 이제 이적을 하고 팀이 거의 이제 망가질 정도로 거의 이제 무너진 상태에서 보시가 더 맨으로서 더 원맨 팀에 가까운 팀이 되면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뭐 저메인 오리라든지 뭐 TJ 포드 같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지만 성적은 사실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토론토는 카터의 어떤 이적 이후엔 좀 암울한 또 그런 시절을 좀 몇 년 계속 보냈죠. 그러면 그 마이애미로 가게 된 게 아무래도 더 높은 성적을
원하는 그렇죠. 보시의 어떤 마음도 담겨 있는 거네요. 근데 그렇죠? 이건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토론토 시절도 굉장한 공격력은 입증이 됐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수비는 사실 약간의 뭐랄까 입증이 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롤모델인 케빈 가넷에 비해서 수비력에서 좀 부족했거든요. 근데 우선은 공격에서는 확실히 입증이 됐으니까 굉장히 활약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서는 마이애미 히트 이적 전에 제일 중요한 사건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었다 생각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이제 동메달에 그친 미국 팀이 리딤 팀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이제 네. 전성기에 이제 올라가려는 이제 르브론 제임스와 이제 멜로와 웨이드 그리고 이제 코비까지 합류한 대단한 팀을 만들어서 베이징에 이제 올림픽에 나갔는데 그때 르브론과 웨이드 보시의 그 하이라이트 필름이 엄청 많거든요. 장난 아니죠. 그때 사람들이 장난 아니에요. 불안감이 많이 엄습해 오면서 설마 아예 베이징 올림픽 때 진짜 코비가 형아 그쵸 큰형 나머지 애들 03 애들이 그냥 막 그렇죠. 난리 브루스를 진짜 오히려 씁니다. 멜로는 혼자 더 약간 더맨 개념으로 원맨 쇼를 했고 웨이드 보시랑 르브론이랑 쇼를 해요. 에어쇼. 얘들이 이렇게 합이 잘 맞네. 그리고 보시도 농구 편하네. 농구가 해보니까 쉽네? 편해. 농구가 쉬워. 이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네. 토론토에서 히도터콜루나 저메인 오일 같은 선수를 트레이드해서 갖고 왔는데 네이밍에 비해서 그전 성적에 비해서 다 망작이 돼버렸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부담이 좀 있는 상태에서 오프 시즌에 베이징 가서 중국 가서 잠깐 농구를 하는데 이게 뭐야? 그렇죠. 자꾸 한 인물이 떠오르는. 그렇죠. 예. 거기다 뭐 자기 팀 돌아가봤자 그 바르냐니라고 1픽으로 또 뽑은 바르냐니가 똥 싸고 있으니까 그런 와중에 이 친구도 만나는데 재밌어. 요즘 뭐하니 보시야 이런 느낌으로. 헤이 그리고 크리스 딱. 두 명이 또 흙이 많아. 네. 뭐 같이 재밌어. 느낌이 좋아. 그리고 그죠. 이런 것들이 또 간지가 나는 더 거 중요한 건 곧 FA네. 음. 우리 다시 만나. 이런 느낌을 이제 우리 다시 만나. 그죠. 만나. 이제 왜냐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 르브론이 이적이 확정이 되고 보시가 아니죠. 그 웨이드 죄송합니다. 크리스 보시가 사실 먼저 갔군요. 네, 먼저 이제 이적을 선언했죠. 근데 사실 그 전에 우리가 짚어야 될 거는 토론토란 팀이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배신자를 낳는 배신의 어머니 같은 그러니까 배신자를 이제 생산하는 좀 안타까운 좀 당시의 팀이었어요. 이제 빈스 카터한테 한번 이제 굉장히 배신을 당하고 근데 보시는 좀 애매해요. 사실은 완벽한 태업이라 보기 어려웠는데 왜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냐 당시에 이제 그 시카고 불스랑 토론토 랩터스가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다투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했죠. 근데 물론 우승 가능성은 거의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당시 그 중요한 상황에서 크리스 보시가 부상을 안고 있었는데 무릎 부상이었는데 사실 그러니까 의사들이나 많은 이제 그 전문가들은 이제 뛰어도 될 정도는 된다라고 이제 완벽한 진단을 가지만 약간 데이트데이 느낌으로 그렇죠. 그러나 그러니까 사실 지금 와서 보면은 보시는 곧 있을 FA가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몸을 좀 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전을 안 하죠. 그래서 근데 시카고가 진출합니다. 근데 사실은 토론토에 있는 지인들이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사실은 크리스 보시가 배신이라고는 하지만 카터의 배신이 너무 커서 보시는 그냥 갔구나라 생각하더라고. 그냥 뭐 그게 토론토라는 그 당시 스몰 마켓 지금은 많이 올라오고 아니 있지만 그때 또 하키 위주의 또 팀이었고 그 도시였기 때문에 약간 자기가 이제 여기서 올라갈 수 없으면 한결 이렇게 떠날 때 팬들도 그때는 약간 보시 그래 안다 네 맘 안다 그런 느낌이었고 사실은 그 보시 배신자 느낌은 더 디시전 쇼 때문에 다 묻혔죠. 그렇죠. 르브론이 그렇게 갑자기 탤런트로 옮겨간다 그래갖고 사우스비치로 그렇죠. 갑자기 보시의 그런 배신은 약간 좀 이렇게 묻혔죠. 어쨌든 보시가 마이애미로 갑니다. 그 마이애미로 간 다음에 플레이 스타일에 좀 많은 변화를 줬다고 들었거든요. 변화를 준 거 이전에 셋이 모일 때 셋이 너무 그 아이돌처럼 요란하게 와서 욕을 정말 싸대기로 쳐먹었죠. 셋 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 확실해야 될 거는 당시에 에릭 스포엘스트라 감독이 이제 굉장히 경험이 거의 없는 전무한 루키 감독이었고 웨이드의 팀이었는데 거의 웨이드가 사실은 무릎 부상 한 번 이후에 주춤한 상태였고 당시에는 사실 르브론 제임스야 뭐 전성기 시절이었지만 보시가 저는 갔을 때 과연 조합을 어떻게 이룰까 모든 사람이 궁금했어요. 누가 봐도 르브론의 중심으로 더할 걸 예측을 했고 웨이드가 아무래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상을 깨고 보시가 그 전에 굉장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커슨스의 공격력과도 맞먹을 좀 제가 감히 얘기하면 그 정도 아니고 칼타운스 정도 합시다.
그러니까 아니 뭐 제가 보면은 그래요. 둘 다 너무 잘해서 할 말 없는데 막 이래. 그 정도로 너무나 공격형 빅맨에 가까운 선수가 완벽한 수비형 센터로 이제 변신을 하죠. 네. 그 점이 가장 놀라웠던 점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마이애미의 빠른 농구에 스피드한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근간에 좀 왜? 빅맨이 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같이 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웬만한 사실은 공격은 이제 1옵션으로서 하는 선수가 웬만한 스크린을 다 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선수들이 슛을 쐈을 때 바로 림에 돌진해서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왔지만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공격 리바운드 사실은 그 플레이에 익숙한 어떤 습관적으로 나왔던 플레이가 하나 나중에 파이널 때 레이 알렌에게 빼줬던 공격 리바운드에 이은 예전 보시와 마이애미 보시의 결정적인 차이 나는 플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장면. 토론토의 보시였다면 오펜스를 잡고 한번 원스텝 밟은 다음에 쐈겠죠. 그렇죠. 그러나 마이애미의 보시는 잡자마자 바로 킥아웃을 빼주죠. 리바운드 그 차이를 아마 말하는 그쵸. 거죠. 리바운드 참여 자체를 했으니까. 그렇죠. 2010년도에 이적을 해서 2011년도에 파이널에 올라가나요? 그렇죠. 바로 올라가다 떨어지죠. 올라가서 이제 달라스 매버릭스랑 붙어서 이제 조롱놀이 좀 하다가 이제 발리죠. 감기 조롱놀이 하다가 발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 연도부터 12년도 파이널은 또 우승을 하죠. 네. 12년도 파이널은 지금 듀란트를 꺾고. 그 13년도 우승을 하죠. 13년도. 그렇죠. 네. 백투백 우승하는데 두 번째 사실은 이제 백투백 우승할 때가 이제 클리브랜드 죄송합니다. 그 마이애미트 팬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극적인. 특히 이제 보스턴에서 6차 전에 그렇죠. 레이 알렌의 전체 정령 상황에서 레이 알렌의 그 그림 같은 보지도 않고 선 안 밟고 3점 슛. 네. 그리고 그림 같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 기억에 그 시리즈도 다 세난 응원했다. 다 세난 이길 거라 했다. 왜냐하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 1차전 때 토니 파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개똥 플러터 하나 있었거든요. 약간 그 무릎 꿇고 쏴 정도로 거의. 최주봉 엘리오 이후에 제일 황당한 슛이죠. 네. 근데 그리고 또 샌안토니오가 되게 지속적으로 마이애미를 약간 누르는 느낌이었는데 결국 그걸 이겨내긴 했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느낌이. 그렇죠. 그 당시에 제가 농구를 봤을 때도 샌안토니오가 절대 우위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마이애미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렇죠. 대다수 여론이. 그러네. 그거를 또 내가 간과했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6차전 때 부활을 7차전에 날라다녀서 끝냈죠. 그렇죠. 르브론 트리플 더블로 우승을 했죠. 틈만 나면. 막 이래. 어쨌든 그 빅3는 그 웨이드와 보시가 르브론에게 맞춘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3인데 빅3가 합이 뭐 100점이라면 본인의 포션을 낮추고 르브론 포션을 좀 늘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할 수 있도록 르브론 제임스와 웨이드가 할 수 있도록 보시가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희생하면서 본인 스타일을 가장 많은 희생을 했죠. 그렇죠. 보시가. 그러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히트 우승의 가장 주역 중에 당연히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클러치 때는 웨이드가 그 르브론의 부족함을 좀 채워줬었고 그리고 보시는 스타일을 공격적으로 더 극강하는 게 아니라 팀을 위해 희생하는 쪽으로 또 팀워크를 위해 서포트를 했었고 그 다음에 롤플레이어들이 각각 역할을 했을 때 르브론이 더 돋보였었고 그게 마이애미였다고. 그래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 본인의 아이돌 이제 스타라고 생각했던 이제 케빈 가넷이랑 물론 이제 보스턴 실제로 이제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붙기도 하지만 그때 그런 인터뷰였어요. 난 지금 행복하다 인터뷰를 했거든요. 내가 드디어 이 수비형 센터로서 활약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본인 꿈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시절이었다. 우승 물론 직후의 얘기지만 그런 얘기 하면서 그리고 대단한 퍼포먼스 보였죠. 그리고 르브론은 좀 싸워갖고 말 안 하고 지냈죠. 그래요? 그동안. 네. 클리브랜드 갔고 나서 한 1년간은 뭐 서로 얘기 안 했던.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뭐 우리 모르는 일이 있었나 보죠. 네. 그래서 웨이드랑은 악수하는데 보시는 악수 하나 안 하나 이거 막 내기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보시 하면은 전 떠오르는 게 그 3점 슛. 그렇죠. 슛 레인지가 굉장히 길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좀 특별한 능력 아닙니까? 사실은 그 전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슛이 좋은 건 알았는데 3점 슛 장착을 그렇게 어느 순간 했는지를 저희가 모를 정도로. 네, 그러니까 3점 슛 나쁘진 않았지만 3점 슛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르브론과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참 정말 그 다재다능한 잠재를 갖고 있는 빅맨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네. 자, 그리고 르브론이 떠나고 마이애미와 5년
118밀리언. 그렇죠. 1억 1,800만 네. 달러에 재계약을 어마어마한 합니다. 돈을 재계약을 한 네. 거죠. 네. 그런데 이 계약이 뭐랄까요, 무색하게 치명적인 부상이 이제 그렇죠. 그 후에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폐혈증 부상이 이제 나타나기 그렇죠. 시작하면서 질병이 이제 근데 생긴 여기서 거죠. 좀 주목해봐야 될 게 르브론 이적 후에 웨이드를 내보냈었죠 마지막에. 작년에. 네, 작년에. 네. 그 전에는 사실은 보시와 웨이드 두 명 중에서 이제 보시로 오히려 조금 더 힘을 실어주면서 다시 리빌딩할 때 보시는 그래도 같이 가는 조각으로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갑작스러운 말씀하실 병이 생겨서 그렇죠. 이게 무색하게 됐죠. 네. 뭐 보시에 관한 인터뷰를 좀 찾아보면 선수 본인은 복귀하고 싶은 의사가 상당히 있는데 네. 어. 예전에 사실은 질병 질환으로 사실 은퇴를 했다가 번복한 사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샌앤토니의 션 엘리엇 같은 선수가 신장병이 걸렸었는데 그 이제 신장 이식을 이제 받고 이제 다시 그 코트 위에 섰다 물론 금방 은퇴했죠. 그런 선수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알론조 모닝도 그렇죠. 신장병을 앓았다가 은퇴를 했다가 은퇴에 가깝다가 그 사촌인가에 누가 이식을 해줘서 다시 히트로 복귀해서 우승을 했죠. 그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알론조 모닝. 그래서 그거랑 지금 비교하는 현지 분들도 계신데 네. 제가 보기엔 이제 사람 댓글을 보니까 그거랑은 차원이 다른 지금 병이라고 병이 해요. 달라서. 네. 네. 이렇게 혈액에 뭉치면 사실 동맥을 막아서 급사할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팬들이나 우리 뭐 팬들 아니지어도 NBA 팬들은 이제 복귀를 좀 만류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네.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좀 보기 드문 빅맨의 스타일이었거든요. 되게 스피드가 있고 신장도 존재하고 약간 왜소한 듯하면서도 힘도 존재하고 그 뭐 벌크아웃을 많이 했죠. 네. 네. 그리고 약간 슛렌즈 상당히 공격적이지만 또 수비도 괜찮고 그런 선수였는데 좀 아쉽게도 그렇죠. 좀 참 그리고 그 하프코트에서 참 정말 요즘 어떻게 보면은 뛰는 농구도 가능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하프코트 오펜스도 굉장히 뛰어난 요즘 갖고 있는 시대 선수인데 빅맨에 진짜 적합할 수 그리고 있는. 사실은 또 갖고 있는 게 원래 출발 자체가 공격력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뛰었으면 이제 화이트사이드랑 같이 뛰면 어떻게 보면 이제 트윈타워 드디어 이제 왜냐면 84년생 정도면 또 베테랑이지만 아직 지는 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아직 몸 좀 관리하는 남아있을 그렇죠. 때죠. 그래서 히트가 또 새로운 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생각에 조금 더 아쉽더라고요. 네, 많이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네. 네. 만약에 드라기치 있고 안에 인사이드 2명 있고 롤프레드 있는 상태에서 폴 조지나 굵직한 그렇죠. 멤버 들어왔으면 또 다른 얘기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 사치세를 한 1,000억 정도 해요. 근데 그만큼 진짜 아름다운 조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공수가 다 되는 빅맨이었습니다. 그걸 아마 팬분들이 다 보고 계셨었던 것 같아요. 올스타의 10일에 그렇죠. 연속으로 이제 선정된 걸 보면. 근데 재밌었던 거는 사실은 이 보쉬를 로스터에서 좀 제외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구단 측에서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BA 룰 개정이 전에 펜라일리 분이 펜라일리 씨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와 이제 보쉬는 이제 계약이 이제 끝난 것 같다. 계약이 끝난 게 아니라 더 이상은 같이 가지 못한 것 같다라고 이제 선언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CBA 룰에 보쉬를 위해서 서로 놔주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은퇴에 거의 가깝지 않나. 네. 네. 어쨌든 보시는 그 남은 연봉은 받게 되고 그쵸. 어쨌든 그리고 마이애미 그 셀러리 캡에서는 보시의 연봉분만큼 또 여유가 생기고. 네. 그리고 토론토라는 그 팀에 랩터스와 참 닮은 선수고 많은 짤방을 만들어줬던 선수인데. 그죠. 공룡 닮았죠. 네, 그리고 유머러스한 선수여서 많은 어쨌든 즐거움을 팬들에게 많이 줬던 선수인데 참 오래 못 본다는 게 브랜든 로이와 함께 많이 못 본다는 게 좀 아쉬움이 남는 선수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자, 크리스 보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가야이님에게 네. 크리스 보쉬는? 은떡? 뭐라고요? 그 크리스 보쉬가 현지별 우리나라에서 뭐 기린왕 공룡인데 현지에서는 CB4가 원래 별명이었거든요. CB4, 그러니까 크리스 보쉬 4번 해서 CB4가 이제 흔히 많이 불렀는데 CPC처럼 CBA 룰 덕분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여러 가지 양측에 또 자유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크리스 보쉬는 CBA다 보면 되는데 네? A를 다르게 보면 CB가 또 크리스 보쉬 아닙니까? 네. 크리스 보쉬 accomplish 다 이루었다. CBA다. 오늘 안 좋나요? 가야님이 시큼하네요. 좀 좋아요. 저런 거 좋아요. 오늘 가야님이 2연패 당한 다음에 CB4보다는 CBA로 안 돼요? 원래 다 이루었다. 네, 이제 좀 쉬세요. accomplish. 네.
지금 제가 찾아본 거예요, 단어. 제가 네. 가야님을 꽤 오래 봤거든요. 네. 오늘 안 좋은 건가요? 저렇게 조악한 드립을 치는 분이 아닙니다. 네. 제가 드립계에서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스카우트 한 거거든요. 저희가 또 네. 일을 해드려야. 네. 이번 주 정신 상태가 6월달은 저희가 많이 그렇죠. 일을 해드려야 되는. 정신이 그런 유약해질 네. 때예요. 그렇죠. 6월이 유약해요. 자, 이렇게 해서 크리스 보시 얘기까지 저희 34회 방송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네. 다음 주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이제 클리브랜드에서 있을 3, 4차전이 그렇죠. 끝이 나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네. 이제 3차전. 3차전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 4차전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다음 엘리미네이션 주가 게임이 되지 않을까. 다음 주가 막방이 안 되기를. 저 개인적으로 한 2, 3전 더 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나 진짜 클럽을 응원할 이유가 있어. 그렇죠. 나 아직 시즌 리뷰도 안 했고 내년 시즌 구단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방향도 아직 얘기 안 했어. 저는 근데 뭐 개인적으로 커리가 너무 좋은 컨디션이라 그렇죠. 굉장히 또 기분이 좋은데 좀 더 가비지만 안 났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5차전이 다음 주 또 화요일 날 하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녹음을 화요일 날 하니까 와, 화이팅! 제발! 야, 다음 주에 우리 막방 갑자기 시즌2 종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클리브랜드 팬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응원을 아니요.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저희 르브는 클불보다 저희 방송 한 해만 더 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한 2주만 더 생각합니다. 합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클불 화이팅! 우리 모두 듀란트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 다 쫄지 말고 네. 우리 클리브랜드 팬들은 네. 자 우리 하여튼 희망을 잃지 말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네. 네. 마음을 모두세요. 네. 대신에 비장한 각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원기옥을 제가 쏴서 대신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더더욱 더 달릴 수 그렇죠. 있도록 네. 듀란트 파이널 MVP 화이팅! 그리고 골스는 겸손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할 게 없잖아. 네. 그런 건 우리한테 좀 주세요. 네. 그리고 드레이몬드 그린 좀 건거망동하시고 네. 듀란트 좀 해이해지시고 젠장. 네. 네. 좋습니다. 다음 3, 4차전을 기대하면서 이번 주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BO 에어!